자, 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할게요. 자,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채팅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잠시만요. 자, 합니다. 자, 지금은 쌤이 가져온 자료가 다 들리시죠? 지금 이제 제가 초대 들어오실 분을 봤더니, 학생 두 분이고, 자, 제 화면이 보이죠? 화면이 혹시 안 보이면 지금 제가 채팅 기능 켜놨으니까 안 보인다고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수업 시작합시다. 자, 지금 학원 측에서 이제 이게 수업 듣는 학생들한테 이제 원하는 학생들 메일로 자료를 보내드렸기 때문에 자, 옆에 오늘은 고전이기 때문에 자료 받으신 걸 같이 조금 보셔요. 자, 이제 시작한다. 자, 오늘은 분석 갈래해서 이제 복합 갈래 그래서 2020년 작년 따끈따끈한 9월 모평을 가지고 왔었는데, 자, 이거 9월 모평을 가져온 이유는, 재심은 가는 평론. 그 다음에 이제 재심은 나는 그 유명한, 잠시만요. 이제 한 사람 더, 그 유명한, 자, 윤선도의 많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덕무의 이제 의원인데, 이제 작년 9월 모평은 학생들이 고전 시가가 어렵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고전 수필, 이덕무의 우원이라는 거를 아이들이 좀 헛갈려해서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데 그래서 문제 고르기가 조금 어려웠던 고전 수필 하나를 들고 왔다. 자, 얘들아 이제 이거 본문 한번 볼게요. 자, 제시문 가는 평론을 하나 주기는 했는데 문학 이론을 어렵지 않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그냥 쭉 한번 읽어봅시다. 문학 작품의 의미가 생성되는 양상은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는 자신의 경험은 물론 자기 자신의 내면의 정서나 의식 등을 자, 대상의 투영. 자, 무슨 뜻이냐면 자, 중요한 거 요거. 자신의 경험은 물론 내면의 정서나 의식을 투영을 한다. 투영은 비춰서 보여준다. 그 다음에 자, 외부 세계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 요게 핵심 내용이야. 자, 요 내용을 기억하고 계셔야 뒤에 있는 나와 다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외부 세계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자, 그래서 둘째는 외부 세계의 일반적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이념 등을 자, 요 단어. 내면으로 수용을 한다. 수용은 무슨 뜻일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는 세상의 상식을 나의 내면으로 받아들인다. 자, 또 자신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내는 경우이다. 자, 제시문가에서 핵심 내용은 요거. 외부 내용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요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 외부 세계의 방식을 뭐 한다? 내면화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셋째, 자기와 외부 세계를 상호적으로, 자, 우리 이 단어, 대비. 자, 대비가 무슨 뜻일까, 대비? 대비는 두 대상의 차이점에 가까운 거. 차이점. 그래서 양자. 두 가지에 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의미를 생성한다. 그래서 이제 의미 생성의 개념. 또 문학의 의미 생성의 이런 세 가지 양상은 첫째, 둘째, 셋째 병렬식으로 나열했다. 자, 문학 작품에서 자기와 외부 세계 요 단어, 관계, 너와 나와의 관계를 파악할 때 적용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첫째와 둘째의 경우 자기와 외부 세계와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친화적 관계. 마지막 셋째는 뭐다? 자기와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친화적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멀어진다. 소원은 멀어지는 걸 말한다는 거. 자, 얘들아, 이런 식으로 요즘에 이제 신유형에 따라서 이제 복합 관례가 제시가 되는데 이런 문학 이론은 어, 굳이 뭐 다 뭐 암기를 하고 이해한다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핵심 단어를 제시하기 때문에 이 제시한 핵심 단어를 가지고 선택지, 문제를 풀 때 적용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 뭐가 있다라고 한번 읽고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윤선도의 만능은 이미 많은 학생들이 조금 미리 공부를 좀 해놓은 학생들도 있겠지만 오늘 윤선도의 만능을 좀 하나하나 이제 해석을 하는데 자, 고전시가 공부의 꿀팁.
고전시가 본문을 외워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얘들아, 고전 시간은 본문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고전 시간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일단 EBS에 나온 작품은 무조건 공부를 다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동안 기출문제로 많이 나왔던 작품들을 우리가 대표 작품이라고 하는데, 대표 작품을 공부를 하되 그 공부가 암기가 아니라는 거. 암기가 아니라 그러면 뭐다? 핵심 단어, 시어만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웬만한 고전 시가를 해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 만흥을 통해서 중요 어휘를 암기를 하고 중요 핵심 개념을 이해를 하면 고전 문학 풀기가 쉽구나. 고전 시가 푸는 게 쉽구나라는 걸 지금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고전 시가 아까 개념이라 그랬는데 그 개념은 뭐냐? 자, 고전 시가는 얘들아 대비가 기본 모티브다. 대비. 자, 무엇을 대비를 하느냐? 자, 요거 기억합시다. 속세와 자연의 대비. 속세는 뭘까? 자, 여기서 말하는 속세가 평민들의 세상, 농사 짓거나 고기 잡고 사는 세상이 아니라 양반들이 벼슬을 하는 대북, 즉 양반들의 벼슬, 즉 정치권, 왕실을 말합니다. 자, 임금이, 자, 조심할 거 하나? 그럼 임금은 왕실의 정치권에 있으니까 임금이 나쁘냐? 아니, 임금을 빼고, 자, 정치를 하면, 즉 권력을 얻으면 부귀영화는 얻을 텐데, 자, 근데 부귀영화를 얻어서 좋기는 한데 옛날에 좀 무섭지 않니, 얘들아? 단팥싸움 하다가 지면 어떻게 되지? 순삭. 목이 잘리거나 귀양을 가거나 사약을 받거나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도 물론 단팥싸움 뭐 여당 야당 하지만 옛날에는 가시적으로 정말 피를 보는 경우가 있지. 그래서 목숨 걸고 단팥싸움 하는데 자,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긴다? 명분에 따라서 어떤 승패가 좌우되는 그런 지저분한 조정의 현실을 속세. 그 다음에 그와 대비되는 세상, 벼슬이 없는 세상을 바로 일반 자연으로 명명을 해서 두 대상의 대립으로 개념을 시작한다. 자, 그거 써먹읍시다. 산수간, 산수는 산과 물 사이, 자연이다, 자연. 자, 자연은 긍정의 공간. 바위 아래, 자, 요 단어 외웁시다. 띠집. 띠집은 풀로 엮은 집, 일명 초가집. 상징이 뭐다? 자, 자연의 상징이다. 자, 무엇의 상징이다? 자연 속에서 옛날 사람들은 벼슬 없이 자연에서 살면 안빛낙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띠집, 초가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르는 남들, 모르는 모든, 자, 요거 남들. 자, 남들은 무슨 뜻이냐면 즉 화자와 대립적 관계에 있는 속세에 있는 사람들은 자, 웃는다가 뭘까? 비웃는 걸 말합니다. 비웃는다 하지만 자, 내가 벼슬 없이 자연 속에서 초가집을 짓고 산다 하니 남들은 뭐? 윤선도와 대립관계에 있는 속세에 있는 본인 입장에서 간신이겠지. 자, 나를 비웃는다 한다마는 어리고 얘들아 고전문학의 어리다 무슨 뜻? 어리석다, 바보 같다는 뜻이지. 어리고 향암 이거는 얘들아 안 외워도 됩니다. 평가원에서 웬만하면 단어 해석을 주더라. 향암은 시골뜨기. 여기서 말하는 자 소견, 식견이 좁은 시골뜨기. 본인을 어떻게 표현했다? 겸손하게 낮춰서. 즉 어리석은 시골뜨기의 뜻. 애는 내 분, 즉 내 분수에 맞다. 뭐가? 자연에서 초가집을 짓고 사는 게 나는 나의 분수에는 맞다. 자, 우리 이거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사자성어. 이게 바로 안분지족. 안분지족의 의미가 드러나 있다는 거 일수. 자, 이수 들어갑니다. 자, 일수에서는 얘들아 속세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서 산수간 띠집이 자연을 의미를 하고 자연 강호. 그다음에 이 모든 남들은 속세를 대표하는 즉 속세와 자연의 대비 있다. 두 번째,
보리밥 풋나물은 말 그대로 보리밥 뭐 산나물인데 벼슬을 그만둔다고 해서 누가 물어보더라. 다 가난한가요? 아니지. 지방에 좀 땅이 있는 부자들은 우리가 지방 유지라 그러지. 지방 유지 같은 경우에는 어머 벼슬이 없어도 이렇게 먹고 살 게 있지. 그래서 벼슬 없이 기와집에 쌀밥과 고기국을 먹다 한다 하더라도 자 본인이 벼슬이 없으면 보리밥, 풋나물 먹는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벼슬을 그만두거나 귀양 갔다 와서 가난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둘 모두 합해서 보리밥, 풋나물은 바로 벼슬 없는 삶을 상징합니다. 즉 자연에서 산다는 거지. 알마초는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자 요거 단어 외웁시다. 슬카지 무슨 뜻? 실컷 논다라는 뜻이지. 자 얘들아 어떠니 소박한 음식을 먹고 자연에서 아이고 신나라 하고 노는 장면이 나와 있지. 자 그러면 요거 조심하자. 그 남은 연남은요. 그 남은 그 밖에 연남은 남은 일이 뭘까? 속세일이라는 거. 속세일은 뭘까? 부경화를 누리는 거, 권력 다툼을 하는 거. 불월은 부러워할 줄이 있으랴? 얘들아, 이거 표현법 뭡니까, 표현법? 우리가 답을 알아. 답을 아는데 물어봐. 즉, 어떠니? 사실은 물어보는 형태를 취하지만 물어보는 사람은 답을 알고 있고 듣는 청자로 하여금 판단을 유도하는 거. 뭘까요? 서리법. 서리법 있겠느냐? 자, 참고로 고전 시간은 서리법이 많이 나오고 영탄법과 서리법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 자, 오늘 선생님이 왜 이렇게 만흥을 꼼꼼하게 해석하냐면 이 만흥이 되게 훌륭한 작품으로 만흥에 나오는 모티브와 개념과 어휘를 암기를 하면 다른 데 써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 해석 확실하게 하면 낯선 작품 해석할 때 편하다는 거. 자, 삼수. 잔을 들고 무슨 잔을 들었을까? 술잔이겠죠. 혼자 앉아 뭘 바라보니? 자, 요거 내가 뭘까? 산의 옛말. 산을 바라보니 자, 그리더니 뭘까? 그리워하던 님이 오다. 오다가 뭐니? 온다 한들. 반가움이 이러하랴? 서리법. 반가움이 이러하랴? 크겠느냐? 자, 우리 정리합시다. 내용 정리. 자, 평가원에서는 고전 시가를 직역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얘들아 중요한 거 하나 있잖아. 단순 직역보다는 의역이 어떤 거냐면 상황상 문맥상 뜻을 이해하는 걸 훨씬 깊이 있게 물어봐. 그러니까 요 삼수의 초장과 중장을 내용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혼자 술을 마시면서 산을 바라보는 즐거움과 또 님이 오는 게 나쁜 건 아니야. 왜냐면 그리워하던 님이 찾아오면 좋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산을 보고 혼자 술을 마시는 즐거움과 님이 찾아오는 어떤 이 즐거움과 둘 중에서 뭐가 더 좋다는 걸까? 산을 바라보고 술 한잔 하는 게 더 크다라는 거야. 님이 찾아오는 게 싫다는 게 X. 아니다. 자, 말씀도 우음은 웃음. 아니어도가 뭘까 문맥상? 아니어도 못내. 얘들아 기본형 좋다가 무슨 뜻입니까? 좋다. 그럼 지금 현대인들이 좋다라고 하는 건 뭘까? 깨끗하다. 그러니까 말씀도 웃음이 없지만 끝내. 좋다. 뭐가 좋다? 산이 좋다. 자 그럼 우리 얘들아 의역 들어가자. 여기서 그냥 말씀과 웃음이라고 단순하게 해석을 해도 되는데 우리 심화 해석. 산이 왜 좋다는 거니? 산은 뭐가 없어? 말씀도 없고 웃음도 없어. 이거를 님의 말씀과 님의 웃음이 아니라 속세 사람들의 말씀과 웃음으로 본다면 이 말은 뭐지? 얘들아, 자, 요 개념, 요 모티브 암기, 단어 암기, 시비가 무슨 뜻일까? 옳고 그름. 얘들아, 시비를 가리는 태도는 나쁜 걸까, 좋은 걸까? 나쁜 게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싸움이 났어. 만약에 차 운전을 하는데 접촉사고가 났어. 그럼 누가 옳고 누가 잘못했는지 보험회사에서 가리거든. 따져서 어떠니 보상을 물기도 하는데 그런데 옛날에 당파 싸움의 근원이 시시비비야. 누가 옳고 누가
잘못했냐. 근데 얘들아, 당파 싸움에서 이기려면 시비를 가려서 이기면 뭐가 생기지? 명분. 이 모티브 알아들어야 돼. 명분. 명분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 반대파를 순삭하는 거야. 명분에 따라서 니들이 잘못했지. 샤샤샤. 근데 얘들아, 그 시비를 가리다가 보면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럼 피해자가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말빨이 딸리고 세력이 딸리면 온팡 독박을 뒤집어 쓰기도 하지. 그래서 시비를 가린다. 고전 시가에서는 무슨 뜻으로 쓴다? X. 부정적인 의미를 쓴다. 그래서 말씀은 뭐다? 당파 싸움에서 시비를 가리는 말씀. 웃음은 뭐다? 남을 비웃는 부정적인 비웃음. 그게 없어서 산이 좋다라고 심화 해석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 중요하다. 삼수 해석 잘 하셔야 돼. 사수. 누것이어는 후. 누가. 자, 얘들아, 30, 요 단어 암기.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임금 아래 가장 높은 벼슬이 30. 최고 권력. 도거는 무슨 뜻? 요거 암기. 비교격 조사, 뭐뭐, 보다. 자, 누가 30보다 낫다 하더니 뭐가? 자, 우리 지금 무슨 얘기하지? 속세랑 자연의 대비. 그럼 문맥상 30, 최고 권력보다 좋은 게 뭐? 자연을 즐기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있잖아. 어떤 사람들은 30보다 자연을 즐기는 게 낫다, 좋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 만승. 만승은 1만 만자에다가 얘들아 수레가 탈승이거든. 탈승. 자, 요 단어 암기. 만승이 뭐냐? 자, 중국 사람들이 참 우리나라 알기를 중국의 천자는 만승천자. 우리나라 임금은 백승천자라 그래서 좀 깔보는데, 자, 얘들아, 전쟁이 났다. 전쟁이. 그럼 옛날에 수레에다가 뭘 실을 수가 있었을까? 수레, 군량미, 뭐 각종 무기를 실을 수가 있었겠지. 그럼 군량미나 무기를 실을 수 있는 수레를 10,000대 가진 사람이랑 100대 가진 사람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10,000대. 그래서 만승천자라고 그래. 제일 가는 큰 권력이야. 그래서 만승은 여기서 문맥상 30과 같은 의미로 쓰였다는 거. 자, 만승이 이만하랴? 이만하다는 건 해석 잘 하셔야 된다. 만승이 좋다는 거니? 안 좋다는 거니? 아니야. 안 좋다는 뜻이야. 누가 말하기를 자연을 즐기는 것이, 즉 자연에서 안빈낙도하는 것이 상공보다 좋고 만승보다 좋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와 지금 헤어드니 뭐니? 자, 얘들아, 헤어드의 기본형은 해다. 이게 옛날 말인데 해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깊이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니. 소부 허유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요거 모티브 암기합시다. 물론 평가원에서 소부 허유 단어 해석을 줘. 그러니까 굳이 달달달 암기는 할 건 없고 알아두시면 하면 됩니다. 서부 허유는 중국 고대 왕국의 신화인데 벼슬을 마다하고 어떠니? 기산, 산 이름은 기산, 강 이름은 영수. 그렇게 경치가 훌륭하대. 기산 영수에 들어가서 벼슬을 그만두고 은거했던 사람인데, 자, 황제가 찾아와서 어떠니? 다음 때 임금은 너를 해라. 네가 해라 그랬더니 허유가 뭐니? 아, 나 오늘 그런 말을 들었네. 그러면서 영수에다가 물을 씻었대. 자, 그래서 후대 선비들한테 소부와 허유는 진정, 안빈낙도를 추구하는 사람, 즉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동하는 양심으로 지행일치를 했던 사람들이, 행동과 말이 일치했던 사람들이 소부 허유지. 근데 여기서 낙도떠라가 무슨 뜻이냐면 야같더라.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을 한다? 영리하더라. 왜? 상공과 만성보다, 자, 만승보다 자연에서 즐기는 삶이 좋다라는 걸 소부와 허유는 알았다는 거지. 영리하다는 뜻입니다. 즉, 소부랑 허유를 칭찬하는 거야. 아마도 임천하는 이런 사자성어 정도는 암기. 자, 임천은 어떠니? 자연을 상징합니다. 하능은 한가로운 흥취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에서 한가롭게 즐기는 즐거움을 비길 곳이 비할 바가 없구나. 사수는 뭐니? 삼공부정, 만승부정. 그래서 뭐다? 소부허유를 칭찬하면서 정말 핵심어. 만승하는 굿.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내 성이 내 성이 게으르더니, 이 성은 뭐냐면 천성, 타고난 본성. 하늘이 알아셨어. 하늘 조물주가 내가 타고나기를 본성이 게으르다는 걸 하느님이 아셨어. 자, 근데 이 게으름은 긍정일까 부정일까? 자, 저마다 답을 마음속에 한번 알아보세요. 이 내 본성이 게으르다는 건 여기서 은근 스스로에 관한 칭찬이야. 자, 왜 게으르는 것을 칭찬한다? 얘들아, 사기를 치려고 그래도 부지런해야 사기친다. 나쁜 짓 하려고 그래도 부지런해야지 나쁜 짓 할 수 있다. 정치권에 나가서 어떠니 부지런해야지만 당파 싸움하고 정치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랑 반대되는 게으름은 여기서 좋다라고 하는 거지. 즉 안빈낙도상의 게으름이 좋다라는 거야. 하느님이 아셨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인간의 만사가 뭐냐면 세상에 할 일이 만가지가 된대. 어떻게 세워서 만가지지 뭐라 만가지. 즉 한 일은 뭐냐면 한 개도 아니 맡겨. 이 아니 맡겨의 주체가 누구니? 하느님, 조물주야. 자, 그래서 다만 그냥 다만 다투리는 다툴 리가 없는, 다툴 사람이 없는, 다툴 것이 없는 뭘 지켜라? 강산을 지켜라. 강산 뭐니? 자연을 지키라가 뭐니? 지켜라 하시도다. 누가 한 거야? 하늘이. 나한테 너는 게을렀으니까 속세에 나가서 싸울 필요 없고 그냥 자연을 지키고 네 본성대로 게으르게 살아라 라는 얘기야. 즉 뭐다? 자연에서 안빈낙도 하는 게 좋다는 얘기야. 자, 우리 육수 들어갑시다. 마지막 육수. 강산이 좋다. 이거는 무슨 뜻 아까 했죠? 외우자. 좋다. 굿. 좋다고 한들 내 분. 이때 분은 분수이긴 하지만 의역으로 능력이야. 내 능력으로 누웠느냐? 얘들아, 자, 고전문학에서 이 단어 모티브랑 같이 암기하자. 눕다. 우리 얘들아, 집에 가면 앉아있는 게 편하니 누워있는 게 편하니? 누워있는 게 편하거든. 그래서 흔히 누워있다라는 거는 실제로 눕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편안하게 있다는 뜻이야. 누린다는 뜻이야. 그래서 강과 산이 좋다, 즉 자연이 좋다 한들 내 능력으로 편안하게 얻었겠느냐. 누구 덕에 얻었다? 임금의 은혜를 이제 더욱 안다. 즉 내가 이렇게 안빈낙도 하는 것도 누구의 덕이라는 거? 임금의 은혜라는 거. 아무리 뭘 갚고자 하여도 임금의 은혜를 갚고자 하여도 아마도 하올 일이 없다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왜? 임금 옆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임금의 은혜를 갖고 싶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자, 우리 여기 하나 정리하자. 중요한 거 모티브. 얘들아, 강호, 가히 가짜, 도도자. 강호에서 가히 도를 지킨다. 강호, 가도. 이때 도라는 게 뭐냐면 유효적인 어떤 성리학, 즉 충을 하거나 효를 하며 도를 지킨다 그래. 근데 이렇게 자연을 즐기면서도 충을 생각한 걸 뭐라 그런다? 충? 도를 지켰지. 강호가도 드러나 있다? 예스. 자, 선생님이 평소 강의를 할 때 고전 시가를 가끔 가다가 문제가 틀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절대 우리 공부하는 팁! 얘들아, 문제 풀다 문제가 틀리면 드립다 문제를 다시 보는데 문제 보지 마세요. 왜? 특히 고전 시가를 풀다 틀렸다라는 거는 고전 시가 해석에서 어디서 빵꾸가 난 거야. 구멍이 난 거야. 그래서 문제가 좀 많이 틀리면 본문을 철저하게 다시 보셔야 되는 거. 고전 시가는 독해가 의역, 직역 철저하면 답이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덕무의 우원을 들어가는데 이게 고전 일종의 수필인데 얘들아 쉬운 듯하면서 까다로워서 아이들이 헛갈려 했던 거 하나. 자,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이 뭐다? 우언. 어리석은 말이라는 뜻인데 자, 살림에 살면서 살림이 뭐다? 자연이네 자연. 자, 우리 아까 윤선도의 만흥을 하면서 이분법적인 세계관 언급을 했지. 어떻게? 자연과 속세, 강호와 속세. 속세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인간. 자, 불교에서는 붉은 먼지 통진이라고 한다. 자, 속세랑 자연을 대비해서 뭐가 나쁘다? 속세가 나쁘고 자연이 굿이라 그랬죠. 역시 살림이
자연이다. 이걸 봐서 이덕무의 우원도 뭐다? 아마 공간의 이분법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살림은 자연에 살면서 명리가 뭐니? 명리가 명은 명예, 리는 이, 돈이지. 자, 우원에서 말하는 명리가 여기서 뭐였었다? 삼공과 뭐다? 만승인 거지. 만승. 삼공과 만승. 자, 그래서 살림에 살면서 명리의 마음을 두는 것은 무슨 부끄럼? 큰 부끄럼. 아니, 자연에 들어갔는데 자연에 들어가면서 어떠니? 아, 나도 부귀영화를 얻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뭐다? 왜 큰 부끄러움이지? 이런 사람이 아닌 거지. 소보호요 같지 않은 거지. 소보호요 같은 사람들은 살림에 살면서 정말 명리의 마음을 두지 않은 거지. 그리고 시정은 무슨 뜻이냐면 시정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터, 일명 여기서 속세를 말합니다. 자, 속세에 살면서 명리의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부끄러움이다. 왜? 아니, 우리 그렇잖아. 일반 사람들 우리 다 못다니. 로또 당첨되면 좋은 거고, 어떠니? 회사 다니면서 월급에다가 보너스 많이 나오면 좋은 거지. 아, 그렇다면 나 좀 이렇게 유명해지면 그 부귀가 따라오지. 그러니까 속세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명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 그런데 그것도 그러니까 조그만 부끄러움인 거야.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두 가지 나왔다. 무슨 부끄러움? 큰 부끄러움. 그다음에 무슨 부끄러움? 작은 부끄러움. 자, 살림에 살면서 자, 조심해야 돼. 살림에 살면서 은거가 뭐니? 자연 속에 들어가는 거. 마음을 두는 건 큰 즐거움이래. 자, 얘들아 두 가지로 나눴다. 큰 부끄러움, 작은 부끄러움. 큰 즐거움, 작은 즐거움 나오겠지. 자, 큰 즐거움이 뭐다? 자연 속에 살면서 정말 부귀영화 부러워하지 않고 은거하는 거. 어떤 사람들? 소부나 허유 같은 사람들이 큰 즐거움을 누린 거지. 또 시정이 뭐니? 속세에 살면서 은거의 마음을 드는 거. 이제 속세에 살면서 아 내가 벼슬 때려쳐야지. 나도 자연에 나가서 정말 공부하고 풍류를 즐기고 살아야지. 이렇게 은거의 마음을 두는 게 뭐다? 작은 즐거움이라는 거.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으면 그 밑에 내려가자. 작은 즐거움이든 큰 즐거움이든 나는 다 즐겁대. 나는 누구? 이동무. 근데 작은 부끄러움이든 큰 부끄러움이든 나에게 그냥 다 부끄럽대.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부터 잘 보자. 그런데 큰 부끄러움을 안고 자. 큰 부끄러움은 뭐니? 살림에 살면서 그렇죠. 뭐에 마음을 두는 거? 속세에 부귀영화에 마음을 두는 자는 뭐다? 야, 많다. 100명 중에 반, 100명에 50명인 거야. 또 작은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 작은 부끄러움은 어떤 사람? 속세에 살면서 뭐다? 아유, 정말 부귀영화의 마음이 드는 게 작은 부끄러움이야. 작은 부끄러움을 어떠니? 안고 사는 자는 뭐다? 100명이면 100명이 다. 그럼 큰 즐거움은 뭐다? 속세의 은거에 살면서 즉 자연의 은거에 살면서 진정한 은거. 정말 부귀영화에 마음에 두지 않는 즉 소부랑 허유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자, 작은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백의 백이고 큰 즐거움을 느끼는 자는 소부 허유 같은 사람은 몇 사람밖에 안 돼? 백의 서너. 100명 중에서 3, 4명밖에 안 된다. 3, 4명. 되게 숫자가 작다.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 자, 되게 작다. 어떤 사람들이? 소부 허유 같은 사람들이. 즉 은거했지만 자연에서 살지만 말로는 내가 자연에서 살아야지 하면서 어떠니? 부귀영화를 바라는 거야. 그래서 정말 부귀영화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3, 4명밖에 안 되는 거야.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자 뭐다? 대개 하나 있거나 아주 즐겁다. 얘들아 웃잖아. 작은 즐거움을 뭐니? 여기 시정에 살면서 요거 핵심. 시정에 살면서 작은 즐거움 뭐다? 정말 은거. 자연 속에 마음을 두는 건데 자, 이 사람들은 100에 1명이 있거나 0명이래. 그런데 참으로 가장 좋은 것은 뭐다? 요거. 작은 즐거움. 자, 그럼 답이 나왔네. 이덕무. 이 작가가 추구하는 삶을 뭐니? 요거지. 시정에 살면서 어떠니? 그렇지.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거. 자, 이 사람 봐. 나는 시정에 살면서 은거의 마음을 누리는 자니까 어떤 사람인 거니? 작가는 요거지. 시정에 살면서 뭐다? 마음을 그렇지 두는.
이게 작가의 삶이야. 그지? 그렇다면 자, 얘들아 이거 볼래? 이 작은 즐거움이 가장 높은 가치를 갖는 거. 가장 가치가 높은 거야. 자, 나의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거. 자, 우리 얘들아 여기 정리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통념이라고 하지. 통념. 우리가 대부분의 생각들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통념이라고 부릅니다. 통념과는 거리가 먼. 왜? 베개에 한두 명이 있거나 아주 없으니까. 통념에 반대되는 거지. 또 물정이 뭐니? 세상 사는 이치를 모르는 소리. 이게 제목이다. 물정 모르는 소리가 무슨 뜻? 우언입니다. 우언. 자, 그래서 이덕무가 추구하는 사람은 뭐다? 본인은 비록 시정에 살긴 하지만 어떠니 은거에 마음을 두는 작은 즐거움을 누리고 그것이 가장 높은 가치가 있다. 그러면 우리 니은 해결하고 가자. 본인이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걸 왜? 통념에 반대되는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정말로 자기 스스로가 이게 어리석은 소리라는 뜻일까? 아니면 자신의 삶이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말일까? 스스로를 칭찬하는 거라는 거. 스스로를 칭찬. 왜? 시정에 살면서 어떤 이 작은 즐거움이 요거잖아. 가장 가치가 높은 거잖아. 그러니까 자신의 선택, 자신의 삶이 가장 가치가 있다는 자부심이 드러난 걸 돌려 말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자, 얘들아, 이렇게 니은처럼 돌려 말하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우회적 표현. 자, 무슨 말? 우회. 간접적인 표현이지. 자, 얘들아,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우회적 표현으로 돌아버리겠다라는 거지. 이거 고려대 어학당에 정말 우리나라 한국어를 배웠던 외국인의 어떤 글을 선생님이 인터넷 댓글로 보고 빵 터졌는데 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다정하게 앉아가지고 이제 군밤을 까 드시다가 자, 마당에 빨래를 널어놨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한마디 하지. 아가, 비가 올 것 같은데 무슨 뜻이지? 한국인이라면 알아듣겠지. 마당에 빨래 널어놨으니까 어떠니? 비가 올 것 같으니까 나가서 빨래를 걷으라는 얘기지. 우리나라 며느리라면 네 하고 나가서 빨래를 걷겠지만 외국 사람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한국말 돌려 말하기 참 어렵다라고 얘기하더라. 이해하기가. 이게 돌려 말하기. 우회입니다. 우회. 자,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는 거 분명히 인지했습니다. 자, 문제. 이제 얘들아 30인제 8번 문제 들어갑니다. 38번. 자, 지금 선생님이 실수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같이 지금 우리가 인터넷으로 보기 때문에 두 눈 똑바로 뜨고 혹시나 오답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지금 38번 문제 들어가는데 자, 나의 시상전개. 시상전개가 무슨 뜻? 작가가 시의 주제를 표출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써내려가느냐. 이게 시상전개입니다. 가장 적절한 거 얘들아 이게 정답률 외우지를 못해서 42%. 정답률 42%니까 좀 어려웠다는 얘기죠. 자, 1번. 일수에서는 경험적 성격, 관념적 성격. 어머, 경험, 관련. 얘들아 우리 이거 밑밥을 깔고 갑시다. 밑밥을 깔자. 자, 경험이라는 거는 자, 개념. 자, 개념 들어갑니다. 개념. 자, 우리 감각기관 몇 개? 사실 오늘 첫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번 주 첫째 날 개강했던 현대시 특강을 들었던 사람들이라면 요거를 선생님이 개념을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시에서 개념 수업했던 걸 고전시 가서 써먹어야 되는데 자, 경험이란 자, 우리 감각기관 몇 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감각기관 5개. 6개 가지고 있으면 이거 육감이 되겠죠. 자, 5가지 감각기관으로 뭐다? 마음속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것, 즉 심상이 되는 걸 우리는 구체화라고 하고 구체화가 가능한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경험적이라고 합니다. 구체화가 가능한 거. 자, 관념은 다른 말로 추상이라고 하는데 사실 추상과 관념을 국어사전을 찾으면 뜻이 살짝 다른데 근데 사실 수능에서는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써요. 자, 그럼 관념, 경험과 반대, 즉
구체화의 반대가 뭘까요? 자, 저마다 마음속에 정답을 외칩시다. 추상. 추상은 5가지 감각기관으로 마음속에 어머 그림이 안 그려져요. 선생님 개강 수업할 때 사랑 우리가 사랑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누가 봤나? 사랑이 누가? 분홍색이래. 맛도 모르겠고 냄새도 모르겠고 감각기관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거 추상. 우정 추상. 자, 또 뭐다? 행복 추상, 슬픔 추상, 죽음 추상, 시간의 흐름 추상. 이런 걸 어떻습니까? 추상. 그 다음에 우리가 외치는 도덕적인 거, 도덕적인 관념, 뭐 효라든지 충이라든지 이런 거 다 관념인 거지. 자, 우리 개념 정리했다. 그럼 문제풀이 들어갑시다. 자, 개념의 힘. 자, 일수에서는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서 경험적 성격과 일수가 경험이 어디니? 요거. 산수관 바위열에 이 사람 무슨 집을 지었습니까? 초가집을 짓고 살잖아. 본인이 살림살이를 하는 공간이니까 삶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공간. 우리가 초가집 머릿속에 떠오르면 되죠. 어떤 아저씨가 수염 숭숭한 아저씨가 생활하겠지. 경험적 공간이네. 맞죠? 그럼 육수에서는 자 육수 육수 여기 가야 되겠네. 육수. 관념적 성격. 자 육수는 뭐가 나오니? 자연이 좋다 한들 내 분수를 얻었겠느냐. 임금의 은혜 뭐 나왔습니까? 충이 나왔다. 아까 뭐다? 자 감각기관으로 인지할 수가 없는 거 사랑 여러 가지랑 또 뭐다? 충이나 효 같은 건 뭐다? 추상? 관념이네. 그러니까 무슨 거? 관념적인 개념이네? 그럼 1번은 경험적 공간, 관념적 공간, 시상이 전개된다. 오, 정답이 1번으로 나와버리네. 나와버린다. 자, 근데 문제는 정답이 1번이긴 하지만 이게 오답률이 높다라는 건 2번, 3번, 4번을 봐야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게 사실 진짜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왜냐? 본문 독해가 완벽한 학생들은 좀 쉽게 푸는데 본문 독해가 불완전한 학생들이 조금 풀기 어려워하고 또 개념의 힘, 개념이 약한 학생들이 또 찍는 거지. 자, 2번 들어갑니다. 2번. 이수에서는 구체성이 드러난다. 구체성 드러났네. 보리밥 풋나물. 풋나물이 나물이 뭔지 모르지만 우리 보리밥 머릿속에 떠오르지. 또 나물 머릿속에 떠오르지. 바위급 물가? 어머, 개울가 물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구체성이 드러나는 소재? 예스, 맞네. 삼수에서는 추상성이 강화된 소재다. 추상, 삼수 볼까? 잠들고 혼자 산을 바라보니 어머 술잔과 어떠니? 산? 추상이 아니라 어떠니? 구체성이 있는 소재가 있는데 문제는 강화됐다? 아니지. 구체적 개념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어떻다? 반감의 감정을 표현했기 때문에 어떠니? 추상성이 강화된 소재가 아닌 거지. 소재는 뭐다? 잔과 산? 구체적인 거지. 그러니까 정답 2번 틀렸죠. X. 자, 3번. 이수에서는 서리적 표현으로 제기된 의문, 이거 본문 해석을 못해도 찍어도 이거는 틀렸다. 왜? 아까 선생님이 서리적 표현 개념 설명했는데. 자, 잘 기억하고 계신 사람은 2번이 멍멍이 소리라는 걸 알 거야. 왜? 요거 멍멍이 소리. 개소리, 그지? 자, 얘들아. 서리적 표현은 아까 뭐라 그랬죠? 자, 우리나라 재수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모님 잔소리 3위 안에 들어가는 게 서리로 잔소리를 해요. 모의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꾸준히 떨어졌는데 부모님이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고 한마디 한다. 네가 잘했다고 생각하니? 그때 부모님한테 말 될 거 하면 안 되고 짜져 있어야 돼. 아니 부모님이 성적표 보고 몰라서 물어보니? 아니잖아. 답을 알고 있지. 부모님이 너무 화가 나지 답답하지. 그러니까 서리적인 표현이라 하는 거는 물어보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답이 필요가 없어. 물어보는 사람은 답을 알아. 듣는 청자한테 판단을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문을 제기했다? 의문 제기한 거 아니지. 답이 나와 있어 이미. 그러니까 어떠니? 요거 틀렸어. 그러니까 서리적 표현은 들어갔긴 하지만 뭐다? 의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러워할 줄이 있으랴 여기 서리가 있어. 그 애들은 없더니 요거 안 봐. 요거 안 보고 서리적 표현 있는데요? 맞는데요? 이렇게 답을 한다? 아니 국어 100점 받으려면 실수 안 하려면 얘들아 치사할 정도로 꼼꼼하게 봐야 돼. 얘가 있느냐? 하긴 했어. 이시랴. 그 다음에 제기된 의문이 있느냐? 요거 아니야. 요거 X지. 자, 오수에서는 해소되었다? 오수는 뭐니? 내 본성이 게으르더니 어떠니?
하느님이 아르셨구나. 영탄적인 어떤 반응은 있는데 어떠니? 해소가 되었다. 그렇지. 본인이 자연 속에서 안 빈낙도하는 즐거움이 옳다라는 걸 여기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뒷부분은 딱히 틀렸다고 보기가 어렵고 여기가 틀렸죠. 여기. 그러니까 고3 애들이 뭘 많이 골랐을까? 재수생 애들이랑 3번을 답으로 고른 애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 개념의 힘이다. 개념의 힘. 자, 4번. 삼수에서는 자, 삼수 요거네. 현재에 대한 긍정이. 자, 현재에 대한 긍정이지 왜? 산 바라보면서 안 빈낙도. 자연 속에서 어떠니? 술 한잔 하는 거? 굿. 했죠. 자, 사수는 찍어도 오답이다, 얘들아. 아니, 여기 역사 얘기가 나왔니? 본문은 해석하는데, 역사 얘기 자체가 없잖아. X. 5번. 삼수에 나타난 정서적 반응. 얘들아, 요거 개념. 정서는 뭐다? 상황에 따른 뭐다? 마음 작용. 상황에 따른 마음의 표현. 자, 삼수에 정서적 반응 있다. 뭐니? 반갑다. 좋아한다. 좋다. 반갑다. 좋다. 정서적 반응? yes. 맞네. 그럼 이게 틀린 건 6이 틀렸다. 감각적 표현은 에이 얘들아. 육수는 요거잖아. 요거. 뭐다? 임금의 은혜를 내가 갚을 길이 없구나. 관념이잖아. 관념이 감각적 표현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화가 되니? 감각적 표현을 통해 구체화되는 건 요거 경험적 성격이죠. 그러니까 1번의 개념이 다 잡힌 학생들은 그냥 요거는 누워서 떠먹기 X라는 걸 알 수가 있죠. 38번 정답 몇 번? 1번. 자, 넘어갑니다. 선생님이 지금 오늘 얘들아 자료를 보시면 많은 걸 갖고 오지 않은 게 자, 한 문제라도 선생님이 100점을 받으려면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지. 자, 개념의 힘. 본문에서 어떠니 직역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른 의역, 문맥상 이해 중요하다. 자, 이제 얘들아 이거 이제 39번 들어갑시다. 39번. 자, 지금 화면을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우리 저기 학생들 이거 자료 프린트 받으셨죠? 혹시나 내가 이제 이거 프린트 학원에서 메일로 보내줄 텐데 못 받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요거 못 받았습니다 하시면 쌤이 또 앞으로 갈게요. 근데 이제 프린트를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 일단 39번 들어갑니다. 39번. 가를 참고하여 아까 평론이네.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나 윤선동 만능이네.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정답률 이거 59%네. 59%. 자, 산수간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거 아까 그랬잖아. 남들은 나를 비웃는다 그랬잖아. 생각을 병치. 얘들아, 병치가 무슨 뜻? 원래 병치는 소설에서 가끔 나오는데 동일한 시간대, 똑같은 시간대에 소설에서는 다른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을 나열하는 거야. 그래서 병체 개념이 일반적으로 전구를 병렬 연결하는 것처럼 나열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산수간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과 공감하지 못하는 남들의 생각을 일단 나열해서 보여준 거 맞지만 또 남들 사이에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뭐다? 이게 거리가 뭐다? 심리적으로 걸어. 즉 뭐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념과 화자 사이의 생각은 차이가 있어. 자기와 외부 세계, 외부 세계는 누구를 말하는 거니? 이 남들. 거리가 가깝다 멀다? 멀다? 맞지. 소원은 무슨 뜻이니?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자와 남들 사이, 남들이 나를 비웃잖아. 비웃는 사람이랑 너희 친하게 지낼 거니? 소원한 관계? 맞지. 자, 2번은 바위권 물가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게 자연에서 안민낙도. 아까 연화문 일이 뭐라 그랬지? 연화문 일은 부럽지 않다. 무슨 일? 속세일. 부귀영화 부럽지 않다. 대비. 차이점 맞지? 자연에서 즐기는 삶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 대비. 세상과 거리를 두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남으로써 자신과 이 외부 세계 무슨 세계? 연화문 일 사이에 소원한 관계, 거리감 드러난 거 맞지? 자, 3번 들어갑니다.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거다. 지금 우리는 얘들아. 3번. 자, 님에 대한 반가움보다 잘 봐야 돼. 더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게 뭐다? 여기까지 맞지, 산.
님이 찾아오는 것도 나쁘진 않아. 근데 자연, 즉 산을 보면서 술 한잔 하는 게 더 반갑다. 여기까지 맞네. 그러면 자, 님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이 뭐니? 거리가 있지. 얘들아, 여기서 자기는 누구 하자. 여기서 외부 세계는 누구를 말하니? 님이잖아. 님에 대한 반가움. 소원한 거리 없지. 그래서 아까 해석 잘하자 그랬잖아. 님이 찾아오는 게 나빠. 난 싫어. 자연을 보면서 술 한잔 하는 게 훨씬 더 좋아. 그러면 님과 자연 사이의 거리감이 있겠지만 님이 오는 것도 반갑지만 술 한잔 하는 것이 더 크다. 그래서 어떠니? 자기와 님 사이 거리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X. 정답 몇 번? 3번. 이거는 뭐니? 평가원의 야비한 술수. 왜 야비한 술수 그러냐면 애들이 삼수 해석이 정말 간단한 단어가 실려 있는데 의역이 문맥상 의역을 못해. 이거 마치 뭐랑 같냐면 얘들아 이런 경험 있지 않니? 너희도 수능 영어 공부 머리털 빠지게 하잖니? 아는 영단어가 나열돼 있는데 문장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뜻이 애매한 거. 그런 거에 해당한다는 거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문맥상 의역의 파워가 여기서 드러난다라는 거. 그래서 39번에 정답 몇 번 적절하지 않은 거? 3번. 자, 4번은 얘들아 인천에서 하는 거. 인천이 뭐니? 자연이지. 한가로운 정서가 자, 삼공과 만승은 부경하지. 더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한 거 맞지? 화자는 뭐가 좋아? 인천은 좋아. 한흥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래서 친화적 관계가 아니라 소원, X적인 관계가 성립돼야 되겠지. 5번은 강산 속에서 삶이 임금의 은혜 덕택임을 제시한 건 맞지? 왜? 내가 이렇게 자연을 즐기는 것도 임금의 은혜가 큰데 갚을 길이 없다라 그랬잖아. 그래서 자, 임금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사이의 친화적 관계, 얘들아, 내가 임금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친화적 관계가 아니라 멀어. 갚고 싶은데 왜 못 갚지? 임금의 은혜를 갚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 자연을 벗어나서 벼슬하러 가야지. 옆에서 임금을 모셔야지. 그러니까 친화적 관계가 아니라 이때는 싫어서가 아니라 갚을 길이 없어서 거리가 있다. 그래서 외부 세계라. 그래서 정답 몇 번? 39번의 정답 3번입니다. 3번. 자, 그 아래 들어가자. 40번. 자, 달을 이해한 내용. 근데 얘들아, 이거 정답률 63%인데 정말 학생들이 많이 틀렸다라는 거. 많이 틀렸던 문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이동무의 우원인데 달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부끄러움과 그 다음에 즐거움을 조화시킴으로 이거 푸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사실 학생들이 이게 좀 헷갈렸어. 이거 3번. 3번이 헷갈렸는데 그냥 1번은 확실하게 오답이 나오니까 애들이 좀 찍어서 답을 맞춘 학생들이 많아서 만약에 평가원에서 1번을 안 줬으면 이거 정말 오답률이 높았을 거야. 자, 아까 이동무의 우원은 부끄러움의 종류가 두 개고 즐거움의 종류가 큰 거 작은 거 두 개를 예를 들어줬지만 부끄러움과 즐거움을 조화시키라는 얘기는 아예 없었지. 그러니까 없더니 조화시키면 없으니까 정답 빼박 1번이다. 그럼 얘들아 2번을 보자. 나는 어디에 사느냐?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 어디에 사는 건 뭐니? 살림에서 사느냐? 시정에서 사느냐? 또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 명리에 마음을 두느냐? 은거에 마음을 두느냐를 고려해서 삶의 유형을 나누는 거 맞죠? 자, 3번을 잘해야 돼. 살림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즐거움을 누리는 경우보다 부끄러움을 가진 경우가 많다. 자, 얘들아, 우리 어쩔 수 없이 어떠니 3번 살림에 들어가자. 살림. 자, 살림에 살면서 명리에 마음을 두는 건 큰 부끄러움. 그죠? 그 다음에 그럼 보자. 살림에 살면서 얘들아 볼래? 자, 요거. 큰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가 뭐니? 살림에 사는 자지. 이런 사람들은 100의 반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뭐다? 작은 부끄러움은 뭐다? 시정에 살면서 명리에 마음을 두는 건 뭐다? 그렇지. 100의 100명이라 그랬죠. 그럼 3번을 보세요. 살림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보다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은 뭐니? 100의 반이라 그랬잖아. 그죠?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보다 다 뭐가 있다? 그렇지. 요거.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보다 자, 부끄러움을 가진 경우가 더 많다. 자, 부끄러움은 어디 있었다? 다시 한번 올라가서 보시면 즐거움을 누리는 경우가 보다 부끄러움을 가진 경우가 더 많다. 자, 부끄러움. 자, 살림에 살면서 얘들아 큰 부끄러움은 아까 뭐라고? 100의 반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살림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즐거움인데 자, 살림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주는 큰 즐거움은 100의 몇이니? 서너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정답 3번은 맞는 거죠. 살림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즐거움을 누리는 경우보다 부끄러움을 가진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자, 4번. 큰 부끄러움과 작은 부끄러움은 어디에 사느냐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 어디에 사느냐 뭐니? 그렇지. 살림에 사느냐, 시정에 사느냐.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 명리에 마음을 두느냐? 어떻습니까? 은거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거 맞죠. 자, 5번은 명리를 부끄러움에 은거를 즐거움에 대응시킨 것으로 보아. 나는 어디에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 작은 즐거움이 최고라고 그랬잖아. 작은 즐거움이 뭐니? 기억나니? 속세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거. 이게 훨씬 더 높은 가치라고 했기 때문에 뒷 내용은 맞는 거지. 자부심이 드러난. 자, 4번, 40번의 정답 몇 번? 그렇습니다. 1번이죠. 자, 얘들아 41번 들어갑니다. 41번. 자,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우리 기억 확인하고 올게요. 어리석고 어떠니 시골뜨기 같은 어떠니 나의 뜻에는 분수에 맞다. 안분 지적이죠. 니은은 뭐니? 내 말은 우원일지 모른다. 여기서 정리하고 들어갑시다. 본인 스스로를 어리석은 시골뜨기라고 했지만 본인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자부심이 이 분수가 자부심이 있다? 없다? 자부심이 있어. 이렇게 속세에서 사는 것보다 나는 내 분수에 맞다라는 건 어떠니? 안분 지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어떠니? 소박하고 겸손하게 얘기를 했지만 어떻습니까? 분수에 맞다라는 만족감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뭐니? 돌려 말하기를 했지. 자, 우회적인 표현. 그럼 40번 가장 적절한 건 이런 경우에는 바로 다이렉트로 답이 나오지. 기억과 니은 모두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우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고 우회에서 표현해서 뭘 드러냈다? 자부심. 정답 5번이죠. 자, 얘들아 1번은 왜 틀렸냐면 이거 정답률 72%네. 기억은 자신의 처지를 남의 말하듯이 표현함으로써 어떻습니까? 자신의 문제 회피하는 거 없죠. 2번은 자신의 행동을 냉철하게 있잖아. 성찰을 했다라기보다 어떤 자신의 삶에 그렇지 뭐 성찰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근데 여기서 어떠니 내가 잘못했구나 과오는 없지. 3번은 기억은 니은과 달리 자신의 처지를 기억이나 니은이나 달리는 둘째치고 자문다자 없어요. 자문자답이 뭐지? 스스로 물어보고 답하는 거. 자, 얘들아, 자신의 생각을 일반화하는 게 뭐니? 이게 통념. 오히려 근데 두 사람은 통념과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지. 4번은 니은의 기억과 달리 자신의 생각을 남의 말 인용할 사람들이 아니지. 다 각자 자신의 생각을 소신 있게 표현을 했고 또 자신의 신념을 객관화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이런 삶이 옳아라고 주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41번의 정답 몇 번? 5번입니다. 자, 이제 얘들아 5번 들어갑시다. 5번. A를 바탕으로 나다를 이해한 내용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언급을 하나 하셨는데 자, A가 여기야. 문학 작품의 의미가 생성되는 양상 가제시문에 있죠. 자, 그거 확인하셨으면 42번 들어가자. A를 바탕으로 나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게 3점인데 얘들아. 근데 이 3점짜리가 정답률이 80%. 평가한 의도와 달리 3점짜리가 고난도 문제라 하다 했는데 학생들은 40번을 더 힘들어 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정답이 좀 쉽게 나오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 일단 1번 들어갑니다. 나에서 무정물인 대상이 호감을 표현한 것은 자신의 정서를 대상에 투영한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무정물이 뭐지? 무정물? 일종의 자연물 자체를 갖다가 무정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나. 자연 전체에다가 호감을 표시를 했죠. 그러니까 뭐다? 그렇지. 정서를 갖다가 자연물에 투영을 해서 안분지족이나 또 이런 개념들이 또 나오는 거지. 다는 자연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대상에 투영해서 세계를 재해석한다. 재해석이 무슨 뜻이냐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어떠니 속세에서 자연의 은과의 뜻을 두는 것이 좋다라고 자연의 의미를 부여했지. 여기서 어떤 은거를 한다는 거 어디다 은거를 하는 거? 자연에 은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남들과는 달리 자신의 가치관을 재해석을 하죠. 통념과 다르게. 2번은 맞고 3번은 다해서 삶의 방식을 상대적 기준에 따라 나누어 평가한 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비교했지. 그래서 세계의 의미를 새롭게 파악했다. 새롭게 파악했다는 게 뭐냐면 통념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 맞죠? 4번은 나에서 선인들의 삶의 태도를 자신의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자, 선인들의 삶의 태도를 자신의 내면으로 수용을 했다라고 했는데 글쎄, 선인들의 삶의 태도를 내면으로 수용했다는 게 틀렸다라기보다는 얘들아, 이거 한번 볼래? 여기서 선인들, 여기. 선인이라고 나올 만한 사람이 여기 소부랑 허유. 소부랑 허유 같은 삶의 사람들의 태도를 어떠니? 수용했다? 수용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건데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부정한 건 아니지만 또 어떠니? 수용한 건 또 아니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요거는 딱히 의견이 세모인 경우가 좀 많은. 근데 대다수 사람들의 뜻을 자기 내면으로 아니지.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작은 즐거움이 자신은 가장 좋은 가치라고 했기 때문에 다의 이 부분이 내면화로 수용하는 과정이 완전히 X 틀렸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4번인데 사실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면 학생들한테 명쾌하게 풀어줄까 이 부분 때문에 학생들이 이 부분 질문이 실제로 많았는데 선인들의 삶이라고 하면 아까 소부 허유 정도의 삶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의 삶이 야같다. 그 사람들의 삶이 야같다라는 건 영리하다라고 칭찬을 한 거. 근데 영리하다라고 칭찬한 걸 꼭 내가 받아들였느냐? 영리하다라고 칭찬을 했기 때문에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걸 또 수용했다라고 보느냐? 좀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물론 있어. 근데 국어는 이렇게 애매한 부분을 굳이 흑백으로 나눠서 우기는 것도 좀 너무 좀 오바가 아닐까. 자,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 평가원이 현명한 게 이렇게 확실한 뭐를 준다? 확실한 오답의 근거를 주기 때문에 여기 이 파트에서 약간 헛갈렸다 하더라도 여기서 얘가 완전히 틀렸구나라고 답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 아셨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4번입니다. 마지막 하나죠. 이건 맞는 얘기겠지. 나에서 자신의 본성을 하늘에 연관지어. 하늘을 어떻게 연관지었지? 나 본성은 게으르니까 하늘이 나한테 일을 안 줬대. 또 다해서 자기 삶의 방식을 일반적인 삶의 방식과 견준 것은 어떠니? 자신의 삶의 가치를 재해석한다. 이게 뭐냐면 새롭게 해석한다는 것. 통념하고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맞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42번의 정답 몇 번?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들아, 오늘 선생님이 조금 보여주고 싶었어.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2시간짜리 특강이잖니.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많은 문제를 푸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 이거를 학생들에게 조금 올바르게 푸는 방법의 제시가 될까? 정말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될까? 라고 해서 어떤 방법으로 본문 분석을 하며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풀어야 실수를 하지 않는지 오늘은 좀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좀 장시간 시간을 들여서 풀었고 자, 2018학년도 9월달 모평을 뽑아온 이유 작품 선정의 이유는 요거 권어문의 한국 18곡 때문에 얘가 그때 당시 EBS 연계이긴 하지만 해석이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본문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 자, 근데 얘들아
거의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사제간에 열심히 강의 들어서 좋고 지금 쌤이 시간을 보니까 벌써 9시예요. 자, 우리 더덜덜더 말고 자, 우리 5분만. 지금 시계 다 같이 봅시다. 9시 5분. 9시 5분까지 쉬고 우리 다시 여기서 모입시다. 9시 5분 잠깐 쉽시다. 화장실 갔다 오고 우리 물 한 잔씩 먹어요. 응. 자, 얘들아.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자, 이제 다시 다 오셨죠, 앞으로? 자, 합니다. 자,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들어갔는데, 자, 이날 시험은 박제삼의 추억이라는 현대시는 너무 내용이 쉽고, 역시 이제 시 이론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운율에 관해서 좀 간단한 이론들이 들어가 있고, 제시문과 권어문의 한거 18곡만 해석을 잘 하시면 됩니다. 자, 한은 여기서 제목의 의미가 한가롭다, 거는 살다, 18은 18. 그러니까 한가로운 곳에 살면서 18곡을 노래를 했다. 자, 제목이 중요한 이유. 한가롭게 산다라는 거. 아까 뭐라 그랬죠?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아니, 나쁜 짓도 사기도 부지런해야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다? 부지런해야지 정치권에 나가서 단파 싸움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한가로운 곳에 산다는 것 자체가 이 화자가 지금 어디에 있다? 벼슬 없구나. 벼슬 없이 있구나. 자, 흔히 우리가 옛날에 사대부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대부는 사와 대부를 합한 건데 사는 양반인데 벼슬이 없는 사람들. 대부는 양반인데 벼슬이 있는 사람들을 대부라고 하는데 자, 이 사람은 사다, 그지? 자, 본문 들어갑시다. 평생인데 생평 얘들아 미안 오타났네. 생평도 맞고 자, 생평이 뭐냐? 사실은 우리가 한다면 평생에 원하듯 한평생 원한 거는 뭐밖에 없다? 충과 효. 자, 이거는 우리가 전제를 하나 깔고 시작한다. 그랬잖아. 윤선도 만흥에서 내가 임금의 은혜를 갖고 싶은데 이제 오래 말하니까 막 발음이 되네. 갖고 싶은데 할 일이 없구나. 어쩔 수가 없구나. 왜? 임금에 관한 은혜를 갚는 게 충인데 마음은 있지만 왜 못한다? 지금 임금 옆에 없으니까. 충을 하려면 임금 옆에서 임금을 모셔야 돼.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여기 역시 임금 옆에서 충을 하느냐? 효도를 하려면 부모님 옆에 붙어서 효도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한평생 원하는 건 뭐다? 충과 효도라는 거. 이 두 일이 뭐다? 여기 말하는 충과 효. 말면이 뭐니? 여기서 말다는 여기서 하지 못하며. 금수는 날아다니는 짐승, 기어다니는 짐승이나 다르리야. 알면서 물어보는 서리법. 다르지 않다. 즉 흉과 효를 모르면 짐승이다. 마음에 하고자 해서 뭘 하고자 해서 여기 위에 있는 충과 효를. 십제황황은 이런 식으로 평가원에서 줍니다. 10년 동안 황황 허둥지둥했다. 10년 동안 허둥지둥했구나.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 몇 년째 벼슬 못하고 있다? 10년째 벼슬 못하고 있는 거. 자, 개교가 이렇더니 개교라는 거는 뭐니? 여기서 말하는 거 견주어 헤아림. 자, 뭘 견주어 헤아리니? 이 떡이 클까 저 떡이 클까? 즉 여기서 말하는 건 충과 효. 충을 할까 효를 할까 이렇게 어떠니 10년 동안 십제황황했더니 이걸 말해. 공명이 공은 뭐다? 부경하지. 공명이 늦었구나. 즉, 자, 공명을 얻으려면 어디 나가야 된다? 얘들아, 우리 조선시대에 양반들이 추구했던 삶의 양식 중에 하나. 뭐다? 입신양명. 자,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의 시작은 내 몸을 아끼는 거고 효도의 마지막은 입신양명을 해서 부모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공명이라 그래. 그러면 공명을 하려면 뭘 해야 되니? 벼슬을 나가야 돼. 그러니까 개교가 이렇다는 게 뭐니? 충을 할까 효를 할까 10년 동안 허둥대다가 공명이 늦었다는 거 벼슬길 나가는 게 늦어졌다는 거야. 그럼 진짜 나갔다는 거야? 안 나갔다는 거야? 아직도 못 나간 거지. 북읍 동남은 남쪽으로 동동거리고 북쪽으로 동동거리는 거 무슨 뜻이다? 책을 짊어지고 북읍, 동남 쪽으로 다닌다? 우리 대치동 학생들의 모습.
어느 학원 가고 어느 학원 가고 학원 뺑뺑이를 하고 이 모습이지. 예나 지금이나 과거 시험 보나 수능 준비하나 사람 사는 모습은 똑같다. 그지? 여공불급. 여공불급이 뭐니? 미쳐다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지. 밑에 해석이 되어 있지. 그지? 이루지 못할까 두려워한다 하는 뜻을 세월이 뭐하니? 세월이 수평적이다. 물 흐르듯 지기법 하니 못 이룰까 걱정이구나. 지금 이 사람 아직까지도 어떠니? 그렇지, 벼슬에 못 나갔다는 거다. 자, 사수 들어갑시다. 사수. 강호는 자연이지. 강호에 놀자 하니 성주, 성스러울 성, 주인주. 누구를 말한다? 임금이겠지. 강호에 놀자 하니 임금을 버리는 거고, 또 임금을 섬기자 하니 작은 즐거움에 어긋나네. 작은 즐거움은 뭐니? 강호에서 노는 즐거움. 혼자 기로 갈림길에 서서 갈대 몰라 하노라. 어머, 되게 우유부단한 아저씨야.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갈피를 못 잡고 있네. 팔수. 출은 나간다. 어디에 나간다? 벼슬을 나가면. 치군택면이 뭐니? 임금을 도와서 백성을 다스리는 거야. 옛날 양반들이 하는 일이야. 처는 장소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벼슬이 안 나가면, 즉 은거하면, 강호에 있으면, 조월경운이 되게 예쁜 말이야. 정말 구름 위에서 어떠니 낚시질을 하고 어떠니 밭을 간다. 즉 어떠니 자연 속에서 정말 낚시질하고 어떠니 그런 모습을 상당히 천상적 개념을 가지고 와서 너무 멋있게 예쁘게 표현을 했지. 조월경운. 명철 군자는, 명철은 현명하고 어떠니 덕이 밝은 군자는 덕을 가진 선비가 군자지. 일을사 즐기거니. 일을사가 뭐니? 이것들을 즐긴대. 자, 여기서 해석 잘해야 돼. 일을이 얘기하는 건 출에서 치군택민하는 걸까? 처에서 조월경운하는 걸까? 일을 즐긴다? 둘 다 즐기는 거야. 여기 해석을 잘 하셔야 돼. 훌륭한 군자는 벼슬 하면 벼슬 나가서 또 잘해. 또 벼슬을 두고 강호에서 어떠니 농사 짓고 낚시질 하는 것도 잘한다는 뜻이야. 잘해. 둘 다 잘해. 엄친아요, 엄친아. 하물며 부기는 위기라. 위기가 뭐니? 사실 부귀영화를 택한다는 거는 벼슬에 나가서 어떠니 권력을 얻는 걸 말하는데 권력을 얻다 보니 뭐가 오니? 위기가 오지. 위기가 뭐다? 아니 아무리 영의정을 한들 당파 싸움에 휘말리다 보면 귀양을 가기도 하고 망나니 칼에 목이 떨어지기도 하지. 그래서 빈천거가 뭐니? 그렇지. 천거. 가난할 빈. 천은 천하다. 살거. 가난하고 천한 데서 살기를 원한대. 지금 어디? 아니 출에서 치군택민하는 건 좋아. 좋기는 하지만 이렇게 부기가 때로는 위기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뭐 하고 싶다? 가난하지만 천하다는 거는 실제적으로 천하다는 게 아니라 속세가 아닌 자연을 말해. 안빈낙도하게 되면 아무래도 살림살이가 화려할 순 없잖니. 거기서 사는 것을 원한다. 하오리라. 이렇게 하네. 자, 그러면 행장유도니. 행장유도 뭐라고 나와있니? 이거 볼래? 쓰이면 세상의 나라가 도를 행하고 버려지면 어떠니? 그냥 세상에서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나는 은거를 해서 자연 속에서 도를 닦겠다. 이런 거지. 그래서 행장유도가 정리가 됐죠. 행장유도 하니 버리면 구태여 구하라. 이걸 해석 잘해야 돼. 자, 여기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내가 이제 나가서 어떤 벼슬을 하면 좋은데 근데 뭐다? 만약에 버려졌다. 뭐 하겠다? 이런 거지. 이 뜻이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원하지 않으면 구태여 내가 뭘 구하겠느냐? 벼슬길을 구하겠느냐? 구하지 않겠다는 뜻이지. 산지 남, 수지 북, 산의 남쪽, 어떠니 물의 북쪽, 병들고 늙은 나. 얘들아, 이거 평가원에서 해석 안 줬지. 애들이 실제적으로 한글 18국을 모르는 학생들은 이거 해석을 못 하는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시험 볼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넘어가야지. 붙들고 있으면 시간 모자라겠지. 근데 눈으로 봐도 산과 물 나왔지. 그러면 찍어도 자연이겠지. 그럼 산의 남쪽, 물의 북쪽 그냥 자연 속에 있다는 뜻이야. 거기서 병들고 늙은 나가 화자지. 뉘라서 여기
회복 미방이 무슨 뜻이니 여기.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도 은둔하는 것은 이거는 나쁘다는 뜻이야. 즉 뭐냐면 세상을 구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거를 하는 건 오히려 나쁘다는 거야. 그런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 벼슬을 해서 세상에 공헌을 해야 돼. 근데 본인은 하고 싶어도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병들고 늙었는데 능력이 있은들 못 펼치겠지. 그래서 병들고 늙었기 때문에 누가 회복 미방을 하러 어떠니 오라 하라 말라 하라 하겠는가. 즉 나는 이걸 하면 능력이 없어. 즉 병들고 늙었어. 그러니까 누가 너 정말 능력이 있으니까 나와서 벼슬 해라 라고 찾는 사람도 없다는 뜻이야. 자, 마지막 17순. 성현에 가신 길은, 성현은 무슨 뜻이니? 그렇지, 훌륭한 덕을 쌓은 조상들을 말하겠지, 선인들을 말하겠지. 성현에 가신 길은 요거 해석을 잘해야 돼. 만고, 옛날부터 한 길이래. 한 가지 길이 있대. 그 뭐냐면 은은 뭐니? 벼슬을 그만두고 강호에서 은거하는 거. 현은 뭐니? 세상에 드러나는 거. 즉 벼슬길에 나아가는 거. 여기 해석을 잘해야 돼. 도가 어찌 다르겠느냐. 이거 뭐냐면 이 생각을 잘해야 돼. 우리가 여태까지 배우기를 옛날에 양반들은 속세에서 나가는 삶은 이거, 즉 벼슬길은 이거. 자연 속에서 은거하는 걸 좋다라 그랬지. 우리 아까 수업하고 왔었던 윤선도의 만흥도 그러했었지. 근데 번호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정말로 어떠니 훌륭한 사람은, 성현은 은거, 즉 어떠니 자연 속에서 은거를 하더라도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어떠니 현, 설사 자연이 아니라 임금 곁에 나아가서 현, 모습을 드러내 벼슬을 한다 하더라도 올바른 도를 실현하면서 산다는 뜻이야. 그래서 일도가 뭐니? 은커나 도커나 성현은 한 가지 훌륭한 길을 걸어가니 어찌 다르고 있느냐. 즉 어떠니 일도가 똑같다. 일도가 뭐니? 은커나 도커나 올바르게 사는 성현이라면 올바르게 사니 내가 정말 아무덴들어 이리. 아무덴들이 뭐니? 벼슬을 하는 것도 괜찮고 강호에서 노는 것도 괜찮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친절하게도 평가원에서 학생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문제 18번 외적 증거 보기를 통해서 자 뭐다? 정보, 소스를 주고 있기 때문에 권어문이 끝내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18번 문제를 풀면서 훑어봅시다. 자, 제시문 나를 좀 빨리 갑니다. 박제3의 추억에서는 현대시인데 자, 화자 누구? 쭉 보세요. 나 나왔니? 자, 우리 오누이가 있네. 화자 들어가 있네. 화자는 자 드러나 있고. 자, 그 다음에 시적 대상을 한번 볼까? 진주장터 생어물전, 진주 지명이네. 생어물이 뭐니? 얼리지 않은 물고기. 바다 밑에 깔리는 해가 다진 어스름. 야, 표현이 멋있다. 해가 지는 건데, 자 얘들아, 바닷가에서 해가 지는 광경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자. 마치 어떠니? 해가 바다 밑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 그걸 바다 밑에 깔리는 해가 다진 어스름이라고 했네. 자, 지금 뭐다? 해질녘이다. 바닷가, 그지? 자, 울 엄매는 엄마지. 장사 끝에 남은 고기, 우리가, 자, 화자를 통해서 시적 대상은 엄마 같다, 그지? 그리고 우리가 구체화를 시켜보자. 구체화 뭐다? 감각기관을 사용해서 이 시를 그림을 그려봅시다. 스토리텔링 하자. 진주장터 해가 지고 있다. 엄마가 고기를 파는데 얼리지 않은 고기야. 고기가 좀 남았어. 근데 아직까지 고기가 눈깔이 빛을 발한대. 아직도 싱싱해. 근데 오늘 중으로 팔아야지만 엄마가 돌아올 수 있어. 은전은 돈이겠지. 자, 한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시의 한은 뭐다? 은전이 손에 안 닿는다. 돈에 손이 안 들어. 돈이 손에 안 들어와. 가난으로 인한 한이구나. 자, 울엄매야 울엄매 반복했다. 우리 엄마 우리 엄마. 1번. 2번은 뭐다? 우는 엄마 우는 엄마. 자, 별밭은 또 멀리. 이거 해석 잘합시다. 이 시를 해석할 때 가난으로 인한 절망 있다? 아니, 왜? 별의 밭이잖아. 흔히 문학에서 별은 희망의 상징이잖아. 희망이 있다 없다? 있기는 있는데 너무 멀리 있어. 그러니까 현재 힘들어. 근데 멀리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희망은 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절망은 없어. 우리 오누이.
머리 맞댄 골방. 아, 화자가 지금 어디 있니? 오누이가 지금 골방에서 누구를 기다려? 손시르게 떨면서 엄마를 기다리나 보다. 그치? 진주난강 말다해도 오면 가며 일부러 오며 가면데 명명 운율이 좀 좋지. 울림소리가 들어가서 울림소리가 뭐다? 자음 중에서 노랑 양말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울림소리 좋죠. 자, 신새벽 밤빛. 아, 엄마가 지금 진주장터 생화물에 장사를 하러 가는데 신새벽에 나갔다가 밤빛을 보고 돌아온다. 노동시간이 길다. 아우, 엄마 너무 정말 개고생하는 삶을 산다. 그지? 우리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꼬? 어떠했을꼬? 추측이지. 추측. 이걸 봐서 어린아이가 엄마의 마음을 좀 짐작할 수도 있지만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좀 다 어느 정도 자란 화자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구나. 그러면서 달빛 받은 옹기전에 옹기들 같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게 뭘까? 엄마의 눈에 고여있는 눈물이겠지. 자, 박자삼의 추억에서는 이미지가 무슨 이미지가 많니?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지고 또 어떠니? 빛바라는 눈깔들, 어떠니? 글썽이고 반짝이는 것들, 빛의 이미지를 통해서 한을 효과적으로 부각시켜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엄마가 그립다는 거야? 안 그립다는 거야?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가난하긴 했지만 그때도 그래도 어떻다? 엄마가 그립다라는 거. 그치? 추억에서. 제목이 추억이죠? 그래서 얘들아, 단을 좀 빠르게 읽을게요. 시의 원심력을 담당하는 원심력은 끌어들이는 힘. 비와 달리 리듬은 시의 구심력을 담당한다. 리듬. 글자의 개수이건 음의 보폭이건 음의 보폭을 뭐라고 한다? 두 글자. 음복. 동일 요소의 반복은 질서를 부여하고 리듬을 형성한다. 그런데 고전시가의 리듬에는 외적 규율이 전제되어 있어서 정형시지. 또 현대시의 리듬은 뭐다? 내적 규범. 그냥 운율을 은은하게 안으로 흐른다는 거지. 가령 시조는 4음보를 기본으로 종장, 첫 음보를 3음절로 유지하고 둘째 음보는 그보다 길게. 자, 이건 뭐니? 형식이 정해져 있는 정형시지. 운율이 정해져 있는 둘째 음보는 또 현대시에서는 따라야 할 규율이 없는 대신 말소리, 휴지가 뭐니? 쉬는 거. 자, 고전 시가에는 없던 쉼표, 마침표, 즉 반복. 이 핵심이 키워드야.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 반복. 시는 왜 운율이 좋다? 키워드가 반복. 반복하면 운율이 훌륭하다. 쉼표를 반복해도 운율이 좋고 마침표를 반복해도 운율이 좋고 휴지. 쉬는 공간을 반복해도 운율이 좋고 고전 시절처럼 4음보 반복, 글자수 3사수 반복 무조건 반복하면 뭐가? 운율이 좋다. 근데 현대시는 운율이 숨어있고 고전 시간은 3사조나 4음보가 겉으로 드러나 있다라는 거. 자, 머리랑 다리랑 먹고와 같아 고려 속의 3음보, 동지달 기나긴 밤을 하늘을 버여나 같은 시조의 4음보 등 고전 시가의 리듬은 현대에 이르러서 해체되었다기보다는 뭐다? 배우로 뒤로 물러나서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압력을 행사한다. 즉 뭐다?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자, 전통의 계승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뜻이야. 어떤 시는 고전 시가의 리듬이 강하게 감지되어 친숙하지만 어떤 거? 김소월 같은 거. 김소월의 무슨 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3음보 강하지. 또 어떤 시는 리듬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거의 감지되어 있지 않아? 낯설다. 그래서 김소월을 무슨 시인? 미녀 시인이라고 평가를 하죠. 왜? 3음보의 전통을 잘 이어옵니다. 자, 우리는 자 앞에를 김소월의 시에서 뭐다? 그렇지, 아까 말한 아리랑 엄마의 누나의 강변 살자 뭐다? 김소월이 아리랑 아까 얘기를 했는데 아리랑은 우리나라 민요죠. 우리나라 전통 민요구나. 김소월의 혹시 엄마의 누나의 시 아십니까? 엄마의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 김소월이 아리랑이랑 글자 수가 똑같고 전체 글자 수. 그 다음에 똑같이 3음보. 어떤 학생들이 글자 수가 똑같다니까 또 그걸 세어봤어. 반짝이는이 한 글자가 많대. 아니 김소월이 시 발표할 때는 반짝이는이 아니라 반짝는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글자 수도 똑같고 삼음보랑 똑같아서 김소월이 뭐다? 민요 시인이에요. 그래서 김소월의 시에서 뒤에서는 이상의 시인데 이상의 오감도 같은 시를 보면 시가 띄어쓰기가 없어. 띄어쓰기가 없어서 알아서 띄어서 읽어야 돼. 너무나 낯설게 하기. 친숙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한국의 현대시는 김소월과 이상사에서 각각의 좌표를 찍는다라고 하나 있는데 자 넘어갈게요. 문제.
16번. 자, 우리 얘들아 프린트 같이 봅시다.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 정답. 의문형 어미를 활용해서 화자의 정서로 강조. 이거 뭘 물어보는 걸까? 서리법이 있느냐 없느냐. 자, 얘들아 가의 서리법이 있다 없다? 자, 십제황왕하는 거나 이거 이 두 이름 하면 일단 앞에만 봐도 금수나 다르겠는가? 일단 서리법 있죠, 그죠? 서리법. 그래서 어떠니? 아무된들 어떠니? 서리법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나는 어떠니? 의문형 어미를 활용했다라고 했는데 어떠니? 어디 있습니까? 쭉 소나마가 한이던가 어떻습니까? 또 반짝이던 것인가? 이거는 사실 의문형 어미가 있는데 이것도 어떠니? 손한다는 한이던가? 뭐가 한이라는 거니? 가난으로 인한 한이라고 딱 답을 제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이 뭐다? 엄마의 눈물이라는 거. 근데 엄마의 눈물이 왜? 이거랑 똑같이. 생선을 많이 팔아야 돈을 많이 버는데 가난으로 인한 한의 이미지가 빚의 이미지랑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가장 적절한 거 일단은 1번은 틀린 게 없다. 그죠? 그 다음에 특정 대상과 대화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일단 가를 한번 보자. 가는 뭐다? 독백체. 나도 어떠니? 시적 대상이 엄마이긴 하지만 엄마랑 대화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떠니? 대화의 방식이 둘 다 없습니다. 자, 탈속성은 뭐니? 속세를 벗어나는 건데 두시 모두 탈속성 없죠. 4번. 계절적 배경이라고 하는데 한거 18곡은 계절적 배경을 좀 짐작하기가 어렵고 박제삼의 추억에서를 프린트를 한번 보시면 얘들아 손시리게 떨던가 이걸 봐서 어떠니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 정말 겨울이나 가을이라 그래서 손시려서 떨 수도 있고 아니면 엄마를 기다리는 그 외로움과 가난함 때문에 어떠니 그냥 표상적으로 정말 춥지는 않은데 계절이 춥지는 않은데 마음이 추워서 손시리게 떨던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계절적 배경이 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4번 X라고 봅니다. 자, 5번 의성어와 의태어 음성 상징어로 구사한다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화자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근데 얘들아 일단 보세요. 요거 음성 상징어 있습니까? 음성 상징어는 의성어 의태어를 말하는 건데 그죠? 음성 상징어 그죠? 자, 공통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렇지. 정답 16번의 정답 1번이라고 봅니다. 자, 얘들아 16번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좀 자잘한 개념적 스킬이 필요하기 때문에 몰라서 틀린다기보다 헛갈려서 틀리는 거죠. 17번 들어갑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이수의 부급동남, 사수의 성주를 섬기기 위해 화자가 행한 일이다. 부급동남은 아까 문맥상 뭐였죠? 책을 짊어지고 동쪽, 남쪽, 동동동 거리면서 공부하는 우리 대치동의 모습. 자, 성주를 모시려면 어떻습니까? 과거 시험 봐서 합격해야 돼. 그러니까 성주를 모시기 위한 행한 일? 맞지? 과거 급제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2번. 공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수에서 화자는 17세의 성주가 가신 길을 성현의 가신 길을 따르고자 한다. 얘들아 지금 17번을 가장 많이 틀렸습니다. 자, 공명을 이루기 위해서 17수 성현의 가신 길을 보세요. 성현의 가신 길은 뭐다? 은커나 형커나 도가 같으니. 자, 뭐다? 벼슬하지 않고 은거해도 훌륭한 삶이고 어떻습니까? 그렇지. 벼슬을 하면서 어떠니? 임금을 모시는 것도 괜찮은 삶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공명을 이루기 위해서 성현의 가신 길을 따른다? 짝이 안 맞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4번. 사수의 강호를 화자가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팔수의 어떠니? 부경화를 하면 위기가 와. 그러니까 자연에서 사수에서 선택을 합니다. 사수에서 어떤 여기 선택을 하죠. 사수 이거 왜 기로였습니까? 그렇지. 기로에 서는 이유가 3번은 맞는 거죠. 부기 위기. 자, 4번은 사수의 기로가 어떤 17수의 1도로 나타난 데에 어떻습니까?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습니다. 1도가 뭐니? 17수가 문제다. 그지? 1도가 어찌 다르겠느냐? 어떤 은커나 형커나 도는 똑같다고 해서 이걸 1도라 그랬지. 같은 도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적 갈등의 해소. 왜? 은거를 하든 벼슬을 하든 성현을 본받고 성인의 예를 보면 두 가지 도가 다른 건 아니다. 거기서 잠깐이나마 내적 갈등 해소했습니다. 자, 5번은 팔수의 빈천거, 가난한 데서 산다라는 거는 벼슬을 선택하지 않는 거지. 강우에서 은거하는 거지. 하면서 자, 도화자는
17수의 도를 실천할 수 있다고. 아, 얘들아, 이거 띄어쓰기가 잘못됐다. 8수의 빈청거를 하면서 도! 화자는 뭐다? 도를 실천할 수 있다. 왜? 1도가 다르지 않다? 은커나 형커나 도가 똑같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5번? 예스. 맞다라고 봐야 되죠. 자, 18번 갑니다. 18번. 보기를 통해 감상하다. 자, 보기를 보자. 조선시대 과거급제는 개인이 입신양명하는 길이자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야. 또 임금을 보필할 수 있는 여러 통로였는데 권어문 역시 이를 위해 과거에 여러 번 응시했으나 떨어졌어 얘들아. 뭐 이제 백으로 밀렸던지 어떤지 뜻을 이루지 못해. 엄마가 돌아가셨어. 뜻을 얻으면 그 은택을 백성들에게 베풀고 뜻을 얻지 못하면 수양한다. 라는 유교적 출처관에 따라 은자가 뭐니? 벼슬 없이 살아가. 근데 그는 42세 이후에 조정의 청구가 뭐냐면 친구들이 이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임금님한테 추천을 했어. 그래서 벼슬할 길을 얻었어. 나가면 돼. 그렇지만 끝끝내 화자는 나 벼슬 안 합니다. 라고 거절을 했어. 그래서 한거 18국은 건어문에 이러한 생각들이 담겨 있다라는 거.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 1번 보자. 충현은 화자가 이루고 했던 삶의 덕목 맞지? 1수에서 화자가 10년 동안 허둥지둥하는 모습은 뭐니? 보기를 통해서 어떠니? 여러 번 응시했으나 요거 뜻을 이루지 못했다. 맞죠? 2번 맞죠? 16수의 행장유도니 화자는 유교적 출처관을 따르고 있으면 한다. 행장유도가 뭐니? 행하면 나가면 뜻을 얻으면 요거 맞죠? 자, 그러면 4번은 16세 병들고 늙은 나를 화자가 정치현실로 나오라는 이게 거절하죠. 뭐다? 나는 병들고 능력이 없다. 늙었다. 거절했던 표면적 이유가 될 수가 있죠. 정답은 자동 5번이네. 16세 회복 미방이 뭐지? 능력이 대단하면 나가서 벼슬 해야 돼. 능력이 별 볼 일 없으면 굳이 벼슬 안 한다 그래도 세상에 해를 끼치는 게 아니야. 조정의 권유에 대한 화자의 답변으로 볼 수가 있군. 회복미방은 조정의 권유에 대한 화자의 답변이 아닌 거지. 화자의 답변은 뭐니? 자신의 능력이 있다 없다? 늙고 병들어서 안 나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은 대단한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답 몇 번? 5번인 거죠. 5번. 자, 얘들아, 지금 이제 우리 진도 좀 19번 들어갈게요. 19번. 자,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는데 박제삼의 추억에서 해다진 어스름은 어둠이 깔리는 파장이 뭐니? 이제 장터가 끝나는 거야. 날이 어두워져서 생업을 전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어두워지면 파장에 이제 사람들이 조금 어떠니?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엄마는 이제 다 팔지를 못하고 남아있는 모습과 연결이 되지. 하강적 이미지야, 하강적 이미지. 자, 빛바라는 눈깔, 손한다는 은정과 연결되어 어떠니 한의 정서. 빛바라는 눈깔은 생선의 눈깔이지. 이걸 다 팔아야 돈을 벌지. 그러니까 한의 정서, 가난함의 정서죠. 손시르게 떨던 가는 추운 밤, 별밭 아래 골방 속에서 느꼈던 어떠니 행복감일까? 행복감? 행복감? 골방에서 행복감을 느낀 걸까? 이거 정답 아니지, 얘들아, 일단. 아니지. 4번, 5번 마저 확인합시다. 왜냐? 현대시는 아니지만 일단 시간이 되면 읽어봅시다. 진주난강은 공간적 구체성을 보여줘. 공간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지명을 줬잖아. 구체적으로. 막연한 공간이 옛날 옛적이 아니라 진주 지방의 남강이야. 실명을 줘서 실제 지명 구체화됐습니다. 자, 한편 낮에 강물을 바삐 보지 못할 정도로 바삐 생겨로 꾸며가던 우리 엄마를 떠올리게 한다. 강물을 보지 못할 정도로 바쁜 엄마가 어디에 있냐면 엄마는 언제 나가? 신새벽에 나갔다가 밤빛을 보며 돌아오기 때문에 엄마가 한가하게 강 구경하지 못할 것 같아. 너무나 노동시간이 길어. 맞죠? 글썽이고 반짝이더는 달빛에 비친 온기의 표면과 뭐가 이미지가 연결이 되지? 어떤 이미지랑 투영이 되지? 엄마의 눈에서 반짝이는 눈물. 좀 과장법을 쓰긴 했어. 우리가 만화적인 상상력. 만화의 항아리, 온기가 달빛을 받아서 윤기가 슉 반짝한다면 엄마 눈에서 눈물이 달빛 받아서 반짝. 이미지가 연결이 되죠. 정답 몇 번? 행복감이 드러나는 3번. 확실한 정답이네요. 자, 20번. 달을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에서 각수 종장의 첫째 음보를 삼음보로 한 것은 근데 얘들아
우리가 이거 가가 연시조잖아. 연시조가 삼음보니? 생평에 띄고 원하요니 띄고 다완충요 어떠니? 띄고 분이로다. 마음이 하고자 하여 십제황응하다. 어떠니? 대체적으로 딱 봐도 몇 음보? 시조는 사음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각수의 종장 첫째 음보를 삼음절이 아니라 어떠니? 첫째 음보가 또 사음보인데 얘들아 각수 종장의 첫째 음보를 삼음절로 한 거? 자, 삼음절인지 한번 보자. 사음보의 삼음절. 자, 각수 종장 마음에 세월이 혼자 하물며 뒤라서 1도. 근데 여기서 이거 1도 이거 주격조사야 얘들아. 주격조사. 그래서 했더니 나름대로 삼음보 맞췄네. 그럼 맞았네. 각수의 종장 첫째 음보를 삼음절로 한 것은 내적 규범이 아니라 이거는 외형적으로 드러난 외적 규범이다. 이게 틀렸네. 외적 규범. 그죠? 요거 틀렸다. 2번은 가에서 각수의 종장 둘째 음보 글자 수가 첫째 음보 글자 수보다 많은 거. 자, 둘째랑 첫째 음보 들어가자. 자, 종장 둘째 음보 각수. 자, 이게 첫째 음보 하고자 하여 둘째 음보. 첫째보다 둘째 글자 수가 많은 거 맞네. 또 첫째가 세 글자, 둘째가 물 흐르듯 하니 맞네. 첫째가 혼자 기로에 서서 여기까지만 봐도 글자 수가 둘째 음보가 많네. 많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각수의 종장 둘째 음보의 글자 수가 첫째 음보의 글자 수가 많은 것은 따라야 하는 규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규칙을 지켰습니다. 여기. 요거 규칙 지켰죠? 그죠? 둘째 음보는 그보다 뭐다? 첫째는 삼음절, 둘째는 길게 유지한다. 지킨 거 맞죠? 2번 X네. 3번 나에서 울엄매야 울엄매는 울림소리의 반복으로 리듬을 창출하고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어요. 울엄매 아까 울림소리 뭐라 그랬지? 아까 선생님 간단하게. 노랑 양말.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이 어떠니? 울엄매, 많이 들어갔네. 그러면 리듬이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 왜? 반복, 운율. 운율이 리듬. 울림소리 반복, 리듬, yes.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 엄마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과 엄마의 눈물을 강조한 어떠니? 슬픈 이미지. 슬픔과 그림의 정서를 굿! 표현 잘했습니다. 정답 몇 번? 3번. 4번. 오명, 가명, 외적 교율에 따라 이응을 반복해서 자 일단 얘들아 오명, 가명, 울림소리 들어갔죠? 일단 자유시이긴 하지만 자유시는 사실은 내적 교율을 따라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일터의 무료한 삶의 생동감 이게 헛갈린다 하더라도 얘가 헛갈린다 하더라도 얘가 완전히 이상한 소리 하고 있잖아. 그치? 이상한 소리 하니까 얘가 X 4번 나에서 1연부터 3연까지 쉼표로 연을 마무리한 것은 쉼표 마무리했나 한번 볼까? 어스름을 그 다음에 울엄매 떨던가 그 다음에 어떠니? 그렇지 쉼표 있네? 자 근데 여기서 잡을래? 자 고전 시가에 없던 쉼표나 마침표 그러니까 얘들아 5번 보세요. 쉼표로 마무리한 건 맞지만 고전 시가 리듬을 계승한 게 아닙니다. 자 20번의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자 우리 얘들아 이왕 눈에다가 힘준 거 지금 9시 38분이에요. 38분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2016년 9월에 시행된 이제 평가 모의고사 하나 봅시다. 자, 지금 채팅이 아무도 안 올라와서 이제 라이브 방송을 지금 이렇게 무리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 학생들 질문사항 있으면 바로바로 이제 채팅을 하라고 했는데 채팅이 없는 거 일단 쌤이 좀 스스로 강의를 잘하고 있구나. 의문사항이 없는가라고 해서 일단 넘어가긴 하는데 한번 봅시다 일단.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는데 산촌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혔구나 방옹시여. 자 얘들아 이거 그때 당시 EBS 연계 작품입니다. 그래서 EBS 연계가 참 의미가 크지. 자
자, 방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얘들아 여름방학, 겨울방학 있죠? 방학의 의미는 공부를 놓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방이 뭐니? 방출. 옹은 늙은이를 말해. 시라는 거 뭐니? 시요? 시로 좀 여가. 또 여운을 남긴다. 시로 여유를 갖는다 뜻인데 방옹이 뭐니? 방출된 늙은이. 방출된 늙은이 벼슬을 한다 안 한다? 벼슬 안 한다. 쫓겨난 건지 없는 건지 벼슬을 안 하는데 이 아저씨가 왜 이러고 있냐면 광해군의 사건을 겪고 나서는 어떠니? 그렇지. 정계에서 방출됐습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편안한 안빈낙도를 얘기하고 있는 시라는 거. 자, 역시 속세와 강호의 이분법적인 대립이 의미가 있고 전반적으로 자, 강호의 안정감, 안빈낙도 들어가 있습니다. 산촌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혔구나. 왜 돌길이 묻혔다? 눈에 묻혀 있는 거지. 자, 우리 요거 암기 시비를 열지 말아라. 요거 개념 암기합시다. 자, 눈에 얘기하지만 고전 시간 본문 다 외우는 거 바보짓. 고전 시간은 뭘 외우는 거다? 개념을 이해하고 의역을 한 다음에 핵심 시어, 대표 시어나 시구를 암기하는 겁니다. 자, 12를 개념 이해합시다. 12. 12가 뭐냐면 얘들아 혹시 민속촌에 가면 초가지 보셨죠? 자, 초가지 보셨나? 그러면 선생님도 사실 도시인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자, 내가 네이버로 배웠습니다. 농사도 네이버로 배우고 초가집도 이제 구성을 네이버로 그림이 나오더라. 자, 12는 초가집 앞에 있는 문인데 풀과 나무 같은 것으로 엮었기 때문에 엮어서 만들어서 허리 높이의 대문 있으나 마나한. 근데 대문을 열지 말래. 그 열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벼슬에서 물러났어요. 자, 벼슬에서 물러났으면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야. 그게 무슨 뜻? 감탄고토. 세상 사람들이 보통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나를 찾아와서 좀 얼굴 도장 찍으려고 그러고 나한테 좀 뭘 봐주세요 이러는데 권력이 없어지는 순간 사람들이 안면을 쌩까지 그런 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 즉 문을 열고 닫을 필요가 없다는 건 날 찾으러 올 사람이 없다는 거. 두 가지 의미. 감탄, 고토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과 본인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 은거. 벼슬 없이 은거하고 있다는 두 가지 뜻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다. 자, 살인문 시비를 열지 말아라. 날 찾을 리가 누가 있겠느냐? 서리법. 찾는다 안 찾는다? 찾는 사람이 없다? 없어. 밤중만 밤에 한 조각 명월 밝은 달이 그것이 허신가 하노라. 달은 어디를 가든 나를 따라오는 건 뭐밖에 없다? 달밖에 없다는 뜻이네. 필수. 석가래가 기나 자르나 석가래는 어떠니 집의 재료죠. 집의 기둥이 기울어지나 트나. 근데 튼다라는 거는 흔히 우리가 살찌면 살이 트는 것처럼 나무가 트기도 하지. 자, 요거는 무엇의 재료다? 초가집의 재료인데, 집의 재료인데 그 중에서 수가는 몇 개 안 되는 방을 말해. 모옥은 초가집. 자, 수가 모옥이 뭐니? 여기 해석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벼슬 없이 안빈낙도의 상징. 자, 수간모을 갖다 뭐 한다? 작은 듯 웃지 마라. 있잖아. 초가집에 방 몇 개밖에 없다고 비웃지 말라는 뜻이야. 자, 어즈버, 만산나월, 이거는 평가원 해석 그대로 하시면 돼. 산에 가득 자란 덩쿨풀에 비친 달. 비친 달이 다 내 것인가 하노라. 즉 뭐다? 나는 방이 몇 개밖에 없어. 그렇지만 비웃지 말아라. 어떠니? 이 자연이 내 거야. 라고 해서 안빈낙도의 자부심이 가득하다, 가득하다. 한식은 세시 풍속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우리가 지내지 않죠. 찬밥 먹는 날. 한식, 비 온 밤에 봄빛이 다 퍼졌다. 아, 계절적으로 봄이구나. 봄, 그죠? 무정한 화류, 무정한 화, 꽃과 버드나무도 때를 알아서 핀다. 봄에 꽃이 피잖아. 어떻다? 어찌해서 우리의 님은 각오하니 오는 건가? 자, 아무래도 고전 문학에서 이 보기와 같이 님은
사랑하는 님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양반들 입장에서 님은 임금이겠죠. 자, 요거 보기에 보면 자, 평가원이 상당히 얘들아 합리적인 게 수능의 기본 모티브는 암기가 아니지. 암기가 아니기 때문에 뭐다? 이런 식으로 외적인 자료, 외적인 정보는 이렇게 주죠. 선조, 사후. 선조가 뭐니? 사후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 님은 돌아가신 선조. 가관이 오는고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자, 참 외적 증거가 훌륭하다 그랬지. 합리적이지? 자, 18수. 어젯밤 비 온 후에 석류꽃이 다 피었다. 옛날에 석류 있었네, 그지? 부용 당반. 잖아. 부용은 연꽃을 말합니다. 당은 뭐니? 연못. 반은 가장자리. 그러니까 연꽃 핀 연못 가장자리에 수정렴. 렴이라는 거 현대적인 물건으로는 얘들아 블라인드. 커튼 같은 걸 말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정으로 커튼을 만들겠니? 미화법이야. 미화. 그냥 일종의 그냥 일반 구슬로 만든 블라인드야. 수정렴을 걷어놓고 이렇게 둘둘 말아서 걷어. 누구를 향한 깊은 시름을 근심걱정을 못내 내가 푸는구나. 근심걱정 벼슬에 물러났고 선조가 돌아가셨고 지금 시대가 혼란스럽고 자 마지막 막 창밖에 워서 벗어 자 이거 모티브 자 사실은 모티프인데 우리 국어잖아 그냥 콩글리시 합시다. 모티브 암기 자 모티브 암기 자 이거는 뭐냐면 단어가 아니라 상황상 모티브인데 자 얘들아 너희 이거 들어봤니? 나뭇잎 갈리는 소리. 왜냐면 나뭇잎이 떨어지면 바람이 불면 나뭇잎끼리 스쳐서 샥샥샥샥 그 소리가 나. 그게 마치 무슨 소리랑 같냐면 옛날 사람들은 한복이잖아 옷이. 근데 한복 천이 스치는 소리 사락사락. 또 아니면 사람들이 낙엽 밟는 소리 사락사락. 자, 이 모티브가 뭐냐면 방 안에 앉아 있어. 앉아 있는데 누군가 너무 그리운 거야. 그럼 뭘 갖다 쓰냐면 버석버석, 바삭바삭 소리가 나. 그럼 그게 무슨 뜻이니? 님이 찾아오는 소리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근데 아닌 건 알지만 일부러 착각의 이미지로 모티브로 써먹어. 그 이유는 그만큼 그립다는 뜻이야. 그래서 창밖에 워석버석 이 모티브 많이 나온다. 다른 고전 시가에도 암기 창밖에 워석버석 소리가 났어. 바삭바삭. 니미신가 벌떡 일어나 봤어. 해란해경은 난초가 자라는 지름길이래. 낙엽은 무슨 일인 거야? 아우 착각의 매개체. 낙엽 갈리는 소리야. 낙엽이 막 삭삭 갈리는 소리. 어즈버 묘하는 뭐니? 한계가 있는 길이가 한정돼 있는 간장은 창자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조상들의 말 표현이 무서워. 얼마나 그 아픔이 크냐면 내장,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란 뜻이야. 근데 그립던 님은 찾아오기가 힘들지. 왜? 선조 돌아가셨으니까. 임금 돌아가셨죠? 자, 이래서 방홍시어 해석이 끝났습니다. 자, 우리 얘들아 18번 들어갑니다. 표현상 특징 이거 틀리면 바보. 얘들아, 국어가 발목 잡히는데 사실 표현상 특징은 좀 자잘한 스킬이 많아서 그렇지 고난도 문제는 안 나와. 그래서 이건 실수하시면 안 돼. 하나하나 다 푸셔야 돼. 가에서는 대상과의 문답. 여기서 시적 대상은 뭐니? 화자가 있으면 시적 대상은 님인 거야. 그 다음에 자연인 거야. 님과 자연. 자, 문답 있니? 물어보고 답하는 문답 없습니다. 2번. 과거의 현재 대비가 있습니까? 과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 주로 현재 모습이 주로 나와 있지. 그러니까 대비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X 3번은 성경후정이 뭡니까? 경치를 얘기한 다음에 정서를 얘기해. 달을 보자. 한식 비온 어떠니 봄빛이 퍼져서 꽃과 버드나무 어머 봄의 경치네. 근데 우리님은 가고하니 오는구나. 쓸쓸하고 슬픕니다. 오 성경후정 맞죠? 정답 몇 번? 3번. 화자의 내면 뭐다? 쓸쓸하고 그립다, 외롭다, 슬프다 드러났죠. 18번. 대상의 감정이 객관적 상감을 있습니까? 없네요. X. 심적 변화,
심리적 변화가 있니? 처음부터 끝까지 그립잖아. 없습니다. X. 자, 5번. 마에서는 대상을 의인화해서 대상? 의인화 있습니까? 버석버석 님, 낙엽, 어이구, 의인화하는 거? X 의인화가 없습니다. 자, 점층적 나열? 없죠. 상황의 비교가 들어갔죠. 자, 그래서 16번의 정답 3번. 자, 17번 들어갑니다. 17번. 우리 마지막 힘을 쥐어짜 합시다. 자, 17번. 보기 의 A, B를 고려. 우리 아까 보기 한번 보자. 방홍시어는 선조 사후에 돌아가신 후에 정계에서 밀려난 신음. 그러니까 방홍이지. 은거 상황을 배경으로 창작한 시조 작품을 모아놓은 것. 여기에 수록된 30수는 몇 개의 작품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예컨대 A는 뭐다? 은자. 은자로서의 자족감이나 자긍심. 그러니까 아까 쌤이 시적 대상이 뭐라고? 자연과 님이라 그랬죠. 또 두 번째 시적 대상. 님으로 표상되는 선왕, 돌아가신 왕에 대한 그리움과 연모의 정이 있다라고 하는데 화자가 있으면 시적 대상이 하나일 수도 있고 이것처럼 두 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시적 대상이 화자 자신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A는 시적 대상, 화자 어떠니? 은자로서의 자족감이 드러난 자연에 관한 자족감. 두 번째, 님에 대한 그리움. 자, 가장 적절한 거 1번 들어갑니다. 가의 눈은 자, A와 연관된 시, A가 어떠니? 은자로서의 자족감? 화자의 은거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 근데 얘들아 이건 두 가지로 풀 수 있어. 이거 좀 말이 많았던 문제인데 자발적은 스스로인 거잖아. 근데 여기 보기를 보면 전개에서 밀려난 거야. 밀려난 건 어떠니? 쫓겨난 거지. 그러니까 보기를 통해서 하나 풀 수가 있고 자, 독해를 통해서도 풀 수가 있다. 이거. 시비를 열지 마라. 날 찾아올 사람이 없다. 끈 떨어진 연인 거야. 왜냐? 얘들아 벼슬을 그만뒀다 그래서 다 왕따를 당하니? 그건 아니야. 이황 같은 경우가 아이고 벼슬을 그만두고 싶어가지고 임금한테 상소를 33번이나 올린 끝에 벼슬을 그만두고 도산서원을 짓고 공부를 하죠. 이황 같은 경우에는 벼슬이 필요가 없지만 찾아오는 선비들이 많지 명예롭게 은퇴를 한 거니까.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본문과 전개에서 밀려난 요거로 은거가 비자발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번. 나의 수간 모음은 A와 연관된 시어로 맞지. 왜냐하면 은자로서의 자족감이야. 자, 화자의 답답한 심정. 아니, 은자로서의 만족감이 들어있는 거랑 답답함이랑 짝이 안 맞지. X 틀렸네. 답답하는 건 만족한 게 아니잖아. 싫은 거잖아. 3번은 나의 만산나월은 비와 연관된 시어로 얘들아 만산나월 여기 해석돼 있잖아. 산에 가득 자란 덩굴풀에 비친 자연이잖아. 자연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지? 은자 자연 속에서 만족 A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연결해서 틀렸네. B가 아니라 A로 연결이 되어야 되죠. 그 다음에 X 그죠? 그럼 4번 5번 둘 중에 답이 하나다. 다의 봄빛이 퍼졌구나. 봄이 한창이라는 뜻. 비와 연결된 시어, 님. 자, 님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촉발한다. 촉발은 뭐니? 불러일으키는 거야. 그럼 보자. 봄빛은 다 퍼져서 어떠니? 봄이 되니까 꽃과 버드나무는 때를 알고 찾아왔어. 화려하게 피었어. 근데 우리 님은 나를 찾아오지 못하시네. 정답 맞네. 자, 꽃과 어떠니? 봄이 돼서 온갖 것들은 화려하게 피어났는데 님은 부재. 화류는 있는데 님은 부재. 대비를 통해서 화자의 그리움을 부각시킨다. 정답 4번 맞죠? 자, 5번은 왜 틀렸나 보자. 부용당반은 연꽃이 핀 연못가. 비와 연결된다? 그럼 얘들아 부용당반은 어디에 있니? 여기. 수정염을 걷어두고 비와 연결된 비는 님 아니잖아. 화자가 연모하는 대상과 함께 지내는 공간이 아니지. 부용당반 어떠니? 화자가 혼자 있는 공간이고 비라기보다는 또 어떠니? 은거하면서 씨름을 하고 있잖아. 은거하는데 씨름 깊은 공간이기 때문에 연결이 또 잘못됐죠. 그 다음에 이것도 틀렸죠. 대상과 함께 있지 못하고 혼자 있죠. 그러니까는 X, 5번 X, 17번의 정답 4번.
자, 우리 힘내서 마지막 얘들아 18번 갑니다. 자, 마와 마지막 마 19수. 보기를 비교해요.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이 문제의 관건은 뭐다? 이 보기 시조를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 자, 벽사창이 뭐냐면 푸를 벽, 비단사, 창문창. 요거 암기. 벽자를 빼고 사창을 암기하세요. 왜? 비단, 커튼, 창문, 의역을 한다면 여자 방의 인테리어. 그럼 푸른 커튼을 친 창문. 즉 화자가 여자라는 뜻이야. 화자가 여자다. 자, 벽사창이 어른어른해. 커튼을 쳐놨는데 창밖이 어른어른해. 뭔가 그림자 같은 것이 막 언뜻 비친다는 뜻이야. 봐봐, 행동을 봐. 님인 줄 여겨. 미친 듯이 풀떡 일어났어. 뚝딱 나가봤어. 어머, 얼마나 님이 온 게 반가우면 정말 말 그대로 펄떡펄떡 대고 있지 않니? 생선처럼? 님은 아니야. 명월이, 밝은 달이 만정, 뜰에 가득한데 벽오동이 뭐냐면 오동나무. 오동나무 잎이 뭐냐면 오동나무 잎 암기. 왜 암기하냐면 오동나무 잎이 상당히 얘들아 크고 그러니까 넓적하고 도톰해. 그렇기 때문에 빗방울이 떨어져도 잎이 도톰하니까 빗방울 듣는 소리도 많이 나고 또 어떠니? 좀 빗방울 듣는 소리도 많이 나고 떨어지면 어떠니 또 상당히 크게 보여. 임팩트가 크게 보여. 그래서 벽오동 저문 떨어진 잎에 봉황이 내려앉아. 봉황은 전설상의 새잖아. 긴 부리를 휘어다가 두 날개를 넓혀두고 어떠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봉황이 내려앉아서 긴 부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다음에 두 날개를 이렇게 펴가지고 넓혀서 슬쩍슬쩍 주둥이로 날개 깃털을 다듬는 그림자로다. 근데 얘들아 이게 무슨 애들이 무슨 뻥뻥 치는 소리예요 그러는데 이게 다름이 아니라 자 얘들아 밝은 달이 뭐니? 비쳐 내려오니까 달 때문에 어떠니? 그림자가 져서 바깥에 있는 사물이 이렇게 보이는 거야. 오동나무 사이에 달빛이 비쳐서 어른한 그림자를 이런 식으로 황당무계한 말을 써가면서 좀 환상적이고 예쁘게 표현을 한 거야. 모처라 밤이기에 망정이지 행여 나지런들 남 웃길 뻔하였구나. 요것도 맨날 나오는 모티브죠. 자, 요거 비교하자. 자, 1번. 마의 초장과 보기의 초장에서는 모두 감각적 자극이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감각적 자극 어디 있니? 아까 우리 감각했잖아.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자, 워석워석 청각이네. 여기는 어른 시각이네. 모르지. 맞네. 1번은 맞지. 그래서 마의 초장과 보기의 초장에서는 감각적 자극, 각각 청각과 시각으로 착각을 하게 되네. 맞습니다. 자, 2번은 마의 초장과 여기 초장과 또 보기의 초장, 요거 초장 여기까지 창밖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잖아. 어떠니? 일어나 보니 훌떡 일어나 보니 화제의 모습 맞죠? 반응이 빠르네. 그만큼 님이 그립다는 뜻이야. 반응이 빠른 건. 3번. 마의 중장과 해란의경 요거 또 보기의 중장은 얘들아 여기까지. 여기. 화자의 착각을 불러일으킨 대상. 화자의 착각은 여기 뭐니? 낙엽 갈리는 소리가 워석워석 난 거야. 그 다음에 착각을 불러일으킨 대상 뭐니? 여기. 밝은 달이 뜰에 가득한데 요거 깃다대는 그림자. 사실은 달이 뜨면서 어떠니? 달 그림자 때문에 오동잎 사이에 달 때문에 달이 어떠니? 근데 사실 얘들아 달 때문이라고 하는데 하늘에 또 뭐가 있니? 항상 구름이 있지. 그러니까 어떠니? 밤하늘에도 구름이 있지. 그러니까 그것들의 농간으로 달과 구름의 농간으로 창밖이 언뜻 그림자가 비치는 거야. 그러니까 착각을 불러일으킨 대상이 둘 다 확인이 되고 있지. 여기는 뭐다? 낙엽. 여기는 뭐다? 그렇지. 전설상의 새, 봉황의 그림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4번은 답 둘 중에 하나겠다. 마의 중장 요거네. 그 다음에 착각을 야기한 대상에 대한 얘들아
묘사가 뭐야, 묘사? 그림으로 치면 크로키가 아니라 정미라 같은 거. 묘사가 어떤 이 그림 그리듯이가 묘사인데, 얘들아, 지금 보시면 중장에 낙엽, 지금 이게 해란의 경우 뭐가 됐니? 연꽃이 피어 난초가 자라는 지름길. 어쩌면 난초 자체가 어떤 난초인지 알아? 무슨 난초도 종류가 많은데. 그 다음에 어떠니? 낙엽이 어떻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금 나와 있니? 묘사를 보기가 좀 어렵죠. 그럼 이게 조금 모호하다. 그럼 뒤를 보실래요? 보기에서는 착각을 야기는 불러일으킨 대상이 어떠니? 봉황 그림자잖아. 근데 비판, 아이고. 자, 착각을 야기한 대상, 요거 봉황. 자, 달에 비친 봉황에 대한 비판이 있니? 이게 완전히 틀렸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인데, 묘사가 긴가민가 했던 학생들이 요게 완전히 틀렸기 때문에 정답 4번이고, 자, 이것도 묘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4번. 자, 5번 들어갑니다. 마의 종장에서는 화자의 내면적 고통을 토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떠니? 보기에 어떠니? 종장에서는 자, 타인의 평가와 조서를 의시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간장이 끊어질 것 같다면서 괴로워하는 거 맞잖아. 근데 여기서는 어떠니? 밤여, 행여, 밤이런들, 낮이니까. 어떠니? 낮이면 화나잖아. 사람들이 봤을 수도 있어. 근데 밤이라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가 쪽팔린 짓을 해도 어떠니? 남 비웃음을 살 일이 없다. 정답이네. 이거 맞죠? 그죠? 내면적 고통이고 남의 눈을 의식하네. 그러니까 18번의 정답은 몇 번? 4번. 자, 얘들아,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라이브 방송, 우리가 지금 라방을 지금 몇 회차? 3회차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평가 모의고사, 그나마 학생들이 좀 힘들어 했었던 레전드급 이제 3개를 뽑아서 오늘 쌤하고 같이 정리를 해봤는데, 자, 끝까지 집중력 있게 들어줘서 상당히 이쁘고, 자, 4차 라방은 얘들아, 이제 마지막으로 비문학을 진행합니다. 비문학. 자, 오늘 고생하셨고, 혹시나 추가 질문이 있으면 메일로도 받고 톡으로도 받으니까 추가 질문 환영합니다. 자,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